하고 싶은 일을 쫓아 나홀로 항해를 계속하는 그림 작가들을 위한 쉼터 일러스트레이션 팟캐스트 6회. 오늘은 동화책 일러스트레이터 김완진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꿈을 그리는 일러스트를 위한 이야기 1판 6회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작가님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희라고 합니다. 스튜디오 썸띵이라는 아트 스튜디오를 운영하기도 했고 네이버 그림 카페 일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스텝이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슈에이입니다. 저는 네이버 카페 일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페이스북 일러스트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룹의 매니저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탕고양이라고 합니다. 프리랜서 글작가이자 그림 도구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는 블로거입니다. 또 네이버 일러스트 카페 방사의 스텝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너무 추워요. 예, 너무 추워요. 이제 겨울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예, 지지난주 다 잘들 지내셨나요? 예, 전기장판을 이제 꺼내들고 네, 배우고 저도. 있습니다. 예. 저는 전기장판이 없습니다. 사세요. 별로 안 비싸요. 하나 장만하셔야겠네요. 요즘에는 그 전기장판보다 그 뭐지? 물. 예. 물장판. 저 그거예요. 네. 그거예요? 부럽다. 근데 그거 시끄럽지 않아요? 그게 가끔 이렇게 밑에서 불 하면서 이제 끓는 네. 소리가 나는데 근데 그게 그렇게 심하진 않잖아요. 네, 그리고 전기장판은 그거 뭐라 그러죠? 정전기? 그러니까 이게 전자기파. 예. 느껴지잖아요. 이렇게 쇠붙이 같은 걸 만지면 느껴지는 것처럼. 아니 근데 그거는 그게 물장판은 안 돼서. 별로 접지가 없어요. 물을 네. 가끔 근데 물이 다 닳았다고 이렇게 빨갛게 변해요. 그래서 물을 좀 채워주셔야 돼요. 네. 그럼 그 근데 정도는 뭐 훨씬 좋다고 저도 이야기 들어서 네, 따뜻한 예. 가격이 좀 나가서 그렇지. 가격이 좀 나가는구나. 네, 예, 접는 것도 힘들 것 같아요. 다들 예. 잘 지내셨군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또 가수 나얼씨가 노래를 내서 그거 듣느라 그냥 계속 반복을 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께 드리는 수제 물감을 열심히 만들고 있어요. 지금 한 네. 30 이렇게 한 40개 정도 만들었네요. 일단은 만드는 거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리는데 말리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네. 예. 네, 사진을 조금씩 올려주셔서 저도 예. 지난 봤습니다. 방송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 허쉬초코 작가님한테도 그걸 드렸어요. 예. 그래서 제가 리뷰에 올렸잖아요. 그게 무슨 색이죠? 그거는 연필색이요. 연필색이라 그러면은 검은색 검은색은 아니고 회색이죠. 그러니까 연필같이 HB부터 6B까지 색감을 색감을 낼 수가 있어요.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색감이 예. 좋더라고요. 그냥 전 안 써봤지만 그냥 보기에는 예. 좋아 보이더라고요. 단점이 있다면 약간 반짝거리는 거? 반짝이 효과가 있나요? 예, 연필 그게 진하게 칠하면은 반짝거리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느낌을 예. 제가 공지사항에 그 사진을 같이 올렸어요. 그래서 보시고 한번 갖고 싶은데 하시는 분들은 후기를 들려주시면 돼요. 예, 이제 드렸던 작가님들이 몇 분 이제 그림을 올려주시면 참 네. 좋겠는데. 네. 그리고 도밍님한테도 하나 드렸었어요. 어떤 분이요? 도밍님이라고 작가분 계시거든요. 그래프리 활동하는. 네네. 예, 그분한테도 하나 드렸어요. 슈에이님은 뭘 하셨나요? 저는 김장철이었잖아요. 아하. 저는 부모님이랑 살아서 김치를 담궜습니다. 허리 나가는 줄 알았어요. 옷도 하나 버리고. 근데 제가 한 건 아니고 당연히 저는 조수고 네네. 그죠? 그냥 예. 무치는 거 있잖아요. 양념 무치고 담고 그런 거 했어요. 네. 겨울이라서 콘서트도 많이 하는데 희님의 존잘님인 브라운 아이드 소울은 콘서트 안 한대요? 앨범이 네. 브라운 아이드 소울로는 이렇게 안 나와서 잘. 근데 그러면 네. 콘서트를 안 하나요? 그래도 매년 했잖아요. 그 연말 콘서트. 이번에는 안 하더라고요. 네네. 그렇구나. 저도 저의 최애 드립 콘서트를 너무 많이 해서 예매하느라 바빴습니다. 아, 그렇군요. 저도 슈에이님 김치를 좀 얻어서 잘 먹겠습니다. 네. 우리 지난 방송에 간단한 리뷰를 좀 해볼까요? 네. 예. 허시초코 작가님의 꾸준한 모습과 그 결과물인 그림을 보면서 작가님들도 역시 계속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했고, 예, 그렇죠. 우리 이제 일사 카페 리뷰 글이 올라오잖아요. 네. 읽어보면서 작가님의 그림을 꼼꼼히 다시 보니까 뭐 내용이나 소품, 스케치
뭐 다 하나같이 생각을 많이 하시고 만짐새도 좋다는 걸 새삼 느끼게 됐어요. 예, 저는 역시 많이 그리는 게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자발적이든 강제적이든 어쨌든 꾸준하게 그리고 많이 그리는 게 역시 답이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역시 그렇다 보니까 이제 몇 장 안 올렸는데도 바로 이제 연락이 오시고 이제 데뷔하시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올리자마자 그 그래프에 올리자마자 의뢰 연락을 받으셨다고 막 예. 그러셨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딱 처음에 들으면 그냥 운이 좋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 있겠지만 뭐 제가 보통 잘 되는 작가님들이나 이런 분들이랑 얘기를 하거나 세미나에서 예. 만나 물어보면 다들 그렇게 대답을 하세요. 블로그에 올렸더니 혹은 홈페이지에 그림을 올렸더니 연락이 바로 왔다고. 그런데 그 작가님들이 사실 대부분 앞에 본인이 해왔던 과정은 생략하셨던 예, 거죠. 그렇죠. 사실은 예. 꾸준히 계속 그리셨고 뭐 연습도 엄청 많이 하신 거고 그 결과물로 그 결과적으로 그냥 홈페이지에 올렸을 뿐인데 그게 연락으로 닿았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이 전달이 되는 거는 올리자마자 연락이 간 걸로만 되니까 예. 네, 사실은 꾸준히 연습을 네. 해오시고 그래서 완성도가 높고 시장성도 좋은 그런 그림들을 세상에 공개가 되니까 클라이언트가 선택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그런 그쵸. 것도 많이 느꼈고 저번 방송의 끝부분에 제가 너무 어영부영 말한 것 같아가지고 좀 전달이 좀 안 된 것 같았는데 현재의 나의 환경을 내가 이렇게 주도성을 갖고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 의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요. 작가님은 네. 나의 그 라이프를 그죠? 이렇게 주도해 가는 거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셨던 것 같아서 그런 것도 많은 작가님들이 본받았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저희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전 시간에 했던 공지를 다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다음 방송인 12월 마지막 방송이죠. 두 번째 방송. 벌써. 네, 벌써. 2017년이 끝나갔어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마감하면서 일팟을 점검하고 가는 시간이 되려고 하거든요.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느꼈던 점이나 좋았던 점, 아쉬운 점 그런 것들을 메일로 sa연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연말 방송 때 의견을 읽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illustrover@gmail.com illustlove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저희 일사 카페 회원분들은 카페에서 저희 운영진 아이디 아시니까 그거 찾아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고 팟빵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저희 일팟 채널에 보시면 공지사항이 올라가 있어요. 거기 안내가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팟캐스트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지금 듣고 계시는 방송 커버를 누르면 거기 링크가 떠요. 그래서 그거 타고 들어가시면 공지사항 안내를 다시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5분을 뽑아서 사탕고양님의 수제 고체 물감 5분한테 2개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명이라고 했는데 이제 많이 늘었죠. 네, 다섯 5명한테 2개씩 드릴 수 분한테. 있다고.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연필색 수채 물감이고 하나는 랜덤으로 드린다고 하니까요. 분량 상관없으니까 자유롭게 자기 생각을 보내주시면 돼요. 저희가 리뷰가 적게 와가지고 지금 큰일 났거든요. 방송 펑크 날 수 있으니까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자 하지 마시고 자기 의견을 적어서 지금 바로 메일 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보내주세요. 네. 수제 예. 고체 물감이 포장까지 이쁘게 아주 네, 그 포장된 네. 그것도 제가 사진 올릴 거예요. 쓰기 아까울 정도로 그죠? 예, 아니 작가님이 많이 쓰셔야 되는데. 작가님들한테 나중에 후기도 한번 올려달라고 네. 하고 수작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한번 욕심을 부려보실 만한 수채 물감인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작가님들의 많은 리뷰와 관심 보내주세요. 네, 학생분도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김환진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오래 기다리셨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몇 번 뵙고 두 예. 분은 초면이시죠? 예, 저야 뭐 많은 작가분들이 거의 초면이죠. 저희 10주년 파티 때 잠깐 오셔가지고 예, 예. 한번 네. 네, 배웠었죠. 만취 상태여서. 아, 그때 네, 거의 한 그때 2차, 잠깐 3차 들어오신 것 같던데. 네, 그렇죠. 부끄럽습니다. 일찍 가셨죠. 잠깐 오셔서. 예, 잠깐 있다가 네, 갔습니다. 인사만 하고 네. 바로 가셨어요. 작가님이 수줍음이 많으셔서 예. 정말요? 제가 처음에 이제 출연을 부탁드렸을 때 많이 망설이셨어요. 근데 저희 다른 작가님들 나온 이제 방송을 좀 들어보시니까 그래도 좀 편하다고 느끼셨나 봐요. 아니요, 더 불편해졌어요. 왜요? 아, 너무 잘하셔가지고 두 분이. 그리고 그 다들 뭐 조금 비교될까 봐. 예, 제가 별로 하는 게 없거든요. 아닙니다. 네. 모든 작가님들이 이렇게 네,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겸손하셔서 아니, 너무 열심히 하시고 뭐 자기 분야에 대해서 뭐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물 버리고 하는 거 아닌가. 아유, 아니죠. 아이, 김한 전혀 작가님은 뭐 아닙니다. 열심히 안 하시나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혹시 뭐 인상 깊게 들었던 저번 방송 뭐 내용들이 있을까요? 예, 홍은표 작가님 아하. 그분 네네. 그 하시는 너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게 네. 아, 네네. 정말 인상. 네, 저희도 네. 기억해요. 네, 저희도 예. 그분의 그 하시는 거는 뭐 그림 작가를 떠나서 그죠? 예, 예. 네. 재미나게 사는 네. 걸 위해서도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한편의 강연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어떤 면에서든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네. 면 그런 것들이 네. 본인의 즐거움을 위해서 약간 네. 좀 이렇게 재밌게 사시는 게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그렇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해야겠구나라는 네. 마음가짐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서, 또 예. 사람들이 많이 다르니까요. 오늘 김한진 네. 작가님은 또 어떻게 네네. 작업 활동을 지금 심정은 어떠세요? 지금 많이 망설이시다가 나오셨는데 괜히 나왔나 싶고 집에 가고 싶고 여긴 어디고. 난 누구고 그렇죠. 왜 내 목소리가 녹음이 되고 있고 그래서 못 나갑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가 어색하게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이제 후배들이랑 이야기한다고 생각하고 네네. 편하게 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작가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김한진 작가님은 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셨고요. 지금은 일러스트레이터로 동화책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전집과 동화책 표지 작업을 하셨고 재료는 수채화를 많이 사용해서 수채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대표작으로는 직접 쓰고 그리신 빅백 섬에 가다가 있고 그리신 책으로는 슈퍼히어로 우리 아빠, 미움받아도 괜찮아, 딱 하나만 더 읽고, 아빠는 잠이 안 와, 시계수리공의 보물, 꼬마 마술사 뽕야, 우리 엄마는 언제나 바쁘대요, 뽕냐. 뽕야, 그리고 리어왕 등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년도에 시작하셨어요? 지금 한 2004년 정도 시작한 것 같아요. 지금 한 1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오래 하셨는데 다 수채화로만. 아니요, 전에는 아크릴도 써보고 뭐 이것저것 써봤는데 뭐 커피로도 그려보고요. 네. 그 상그림에 올리신 그림들이 2004년부터 올라와 계시던데 예. 그러니까 그거는 좀 개인 작업인 느낌이 많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 의뢰가 들어오고 한 거는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인가요? 저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오래돼서. 작업을 많이 하시니까 또 네. 상당히 오랫동안 하셨는데 상당히 지금- 오랫동안 한 건가요? 그쵸? 그렇죠, 아무래도. 14년, 15년이면 네. 꽤 예, 이제 13년. 10년 넘어가면 네. 오래 활동을 하셨죠. 네, 요즘에도 많이 바쁘실 듯해요. 예, 요즘에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일을 끊기면은 안 돼서요. 가장이라서. 그렇죠. 계속 이어서 받고 계시나요, 그러면? 그렇죠. 안 이어서? 그러면은 그러면 생활이 안 되니까. 어. 이거 혼자면은 그냥 쉬엄쉬엄 하겠는데 네. 개인 작업도 하면서 예, 하겠는데 쉬면 안 됩니다. 아유. 근데 쉼없이 일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정말 네. 부러워요. 작가님 정도 되시면은 뭐 또 계속 연락이 와서 아마 좀 거절하는 게 그래도 일정상 거절하는 게 좀 많을 것 같은데. 그게 꼭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일이 들어올 때는 몰려서 들어올 때가 있고 그렇죠. 똑같네요. 그렇죠. 안 들어올 때는 또 이렇게 또 끊기고. 끊기고 그러면 또 좀 저렴한 것도 좀 해가면서 저번에 연락을 제가 드렸을 때는 마감 중이시라고. 지금도 마감 중입니다. 지금도 마감 중이세요? 네. 계속. 보통 마감이 얼마나 어떤 주기로 이렇게 하시죠, 일을? 보통 이제 의뢰 받아서 하는 그러니까 그림만 의뢰 받아서 하는 경우는 한 2달? 길게 잡으면 2달. 네. 짧게 잡으면 뭐 한 달까지도 가는 거죠. 보통. 네. 네네네. 그림책 바쁘시겠네요. 위주시겠죠 아무래도. 거의 그림책이죠. 아니면 이제 표지라든지 아니면 네. 학습지 같은 뭐 경우도 하고. 대략 퍼센트로 따진다면은 뭐 요새는 그림책들이 예전 같이 많이 안 나와가지고요.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읽기책 같은 거 위주가 좀 많아졌고요. 이제 그림책은 좀 많이 줄었습니다. 퍼센테이지가. 옛날에는 그림책이 확실히 더 많았죠. 그렇죠. 네. 아무래도 그러면 거의 다양하게 하신다고 보면 되겠네요. 다 한다고 보면 되죠. 다 한다. 네, 못하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프리랜서의 가장 큰 능력인 것 같아요. 제일 최근에 마치신 작업은 어떤 거예요? 지금 무슨 제가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정보책 같기도 하고 이 영어로 원고가 영어더라고요. 근데 이 정확한 얘기는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해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제
아직 안 나온 책이니까. 안 나오지 네. 출판이 안 됐으니까. 네. 근데 또 경쟁도 출판사가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 자세하게는 말씀 못 드리겠고 저 이제 옛날 사람들 나오는 거 옛날 사람. 외국 옛날 사람 뭔가 어렵고 그런 책인 줄 알겠네요. 네. 아닙니다. 올해 5월에 원화전을 가지셨는데 전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뭐 어디서 했는지, 뭐 어떤 계기였는지. 예. 네. 올해 그 빅백 섬에 가다라는 책이 네. 저기 나왔거든요. 4월에 그래서 4월에 저 대학로에 있는 이음 책방에서 감사하게도 네네. 한 달간 이제 진행하게 해주셔가지고 원화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0월달에 노란 우산 카페 그 그림책 카페가 있습니다. 대학로에 대학로가 아니죠. 거기 상수 상수역이요. 네. 예. 저희 집 근처에 있어갖고 거기 가서 네, 직접 봤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3주인가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 1월 4일부터 한 달간 저기 서울교육박물관에 있는 저기 별관에서 예. 네네. 전시회를 한 달간 전시회가 잡혀 있습니다. 일정이 빡빡하네요. 원화전이. 뭐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고 빨리 해야죠. 이게 원화랑 글이 함께 전시되는 건가요? 글은 따로 없고요. 그러니까 책이 같이 전시가 되겠죠. 원화만 걸려 있는 건가요? 원화가 걸려 있고 이제 책 네. 같이 갖다 놓을 거니까요. 원화 사이즈가 어떻게 돼요? 그렇게 안 컸던 걸로 그냥 기억해요. 펼치면 그 보통 그림책 펼치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사이즈 그대로인가요? 예. 원화 책 사이즈 그대로 작업을 하셨군요. 그거보다 조금 크게 작업을 약간 했는데요. 크게, 네. 예. 멋집니다. 원화전. 원화전이라니. 음. 노란 우산 카페 저도 종종 가는데 그림책 카페죠. 네네. 네. 보림 출판사에서 운영을 하는 카페죠. 그 상수에 있고요. 뭐 그 옆에 스튜디오 썸띵도 있답니다. 뭐 저는 연관은 없지만 그래도 많이 방문해 주세요. 상수랑 합정역이랑 한 중간쯤. 네네네. 네. 뭐 전시 준비나 전시를 하면서 느끼신 점이나 뭐 힘든 점 등이 있다면요, 작가님. 보통 전시가 그 돈이 많이 들거든요. 그죠. 예, 돈이 많이 드는데 제가 지금 요번에 하는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대관료가 없는 데라서 그 부담 없이. 예, 부담은 네. 많이 없었는데 그래도 이제 액자비가 많이 올라가지고요. 원목값이. 네, 비싸더라고요. 원목으로 하셨군요. 원목으로. 아니 저는 이제 저기 플라스틱으로 했죠. 원목 느낌 나는. 아니 이게 한 배 이상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작년에 비해. 네. 그래가지고 좀 그래도 뭐 대관료가 없었기 때문에 많이 부담이 없었습니다. 보통 전시를 누가 기획을 해서 뭐 연락을 받고 하시는지 네. 그러면은 뭐 주최자에서 비용을 댄다든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저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책이 나왔으니까 이제 홍보를 해야 되니까요. 전에 그러니까 요즘 아시다시피 책이 많이 팔리지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니 저의 책뿐만 아니고 이제 네, 모든 네, 네. 작가분들이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저기 작가분들이 많이 요새 그냥 하세요. 근데 직접은 이제 네네. 발로 직접 뛰시는 거죠. 하기도 이제 하고. 가서 이제 섭외도 하고 네. 전시 공간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출판사에서 가서 이제 책과 연관된 곳들 주로 알아봐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전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도 어떻게 뭐 작가님이 직접 다 뭔가 제안을 하신 건지 아니면 다 연락을 받고 그냥 출판사에서 이렇게 네. 같이 하자고 하신 건지. 처음에 이음 책방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알아봤고요. 음. 전에 뭐 다른 작가분들이 하시는 거 보고 근데 노란우산이나 뭐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이제 출판사에서 거기 이제 홍보하시는 분께서 이제 알아봐서 네. 이제 하게 됐습니다. 네. 이음책방 같은 데서는 원래 그림책 원화 전시 같은 거를 좀 자주 하시나 봐요? 거기가 책방이니까 네. 보통 이제 거기서 노란 이제 우산 사장님께서 갖고. 이제 보시고 네. 뭐 직위님이 사장님께서 보시고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보통 이거 할지 안 할지 그래서 한 달 정도 이제 그러니까 초청 작가처럼 돼서 이렇게 전시를 하신 거죠. 원화 전시를. 예, 그렇죠. 네. 그 페북을 보니까 이제 개인 작업들 자주 올리시는 것 같고요. 캐리커처도 자주 올리시더라고요. 그림책에 대한 감상글을 보니까 외국 작가 그림 같다는 평도 많이 봤어요. 네. 저희도 그 전시했을 때 모임하다가 본 건데요. 외국 작가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이제 한국 작가라 그런 그런 얘기도 직접 듣고 예. 했었어요. 예. 별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예. 근데 그게 이제 칭찬을 하시는 거니까 네. 예. 좋게는 외국 받아들이는. 작가 네, 느낌이 같다는 난다. 게 예, 아까- 보통 이제 칭찬으로 쓰니까 그렇게는 예. 알아들으시지만 이 우리나라 작가분들이 수차하시는 분들이 없으셔서 네. 많이 없으셔가지고 네. 이제 많이 못 보셔가지고 그러신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 그게 꼭 그 외국 작가라는 게 딱 좋고 그러진 않더라고요. 듣기에는 뭐 너 아까 너 영국 사람 닮았어요? 아니면 뭐 미국 사람 너 미국 사람 닮았는데 이런 느낌이지 그게 뭐 꼭 너 그림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안 들려가지고 그렇죠. 그럴 수도 아무래도 있겠네요. 좀 네. 흔하게 볼 수 없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 칭찬인 건 알고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데 이제 작가님 그림이 하나하나 예. 이렇게 뜯어보면 왠지 느낌이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요소요소에 이제 한국적인 요소를 내가 넣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네. 조합이 됐는데 이상하게 유럽 느낌 나고 그러니까 그런 그렇지 않나요? 요소들이 네. 정말 자세하게 봐야지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전체로 보면 그냥 이게 유럽이나 미국의 어느 시골에 있는 집 같고 네. 시골에 있는 노인 같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색감도 그렇고 서양 아닙니까? 서양화를 전공하셔서 딱- 서양 느낌이 딱 나야죠. 맞는 배웠는데. 그러네요. 서양 느낌이 저절로 묻어나는 거구나. 그 뭐 이렇게 낙서 같은 거를 자주 하시던데 그런 거는 연습을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냥 인물을 원래 좋아하셔서. 제가 취미예요. 낙서가. 그러니까 그냥 할 게 없으면 그냥 할 게 없더라고요. 낙서밖에. 아 그렇구나. 전에 일도 그림이고 취미도 그림이고 예. 여가 시간도 그림이고. 예. 그런 분 나오셨죠. 허시치고 작가님들이 거의 다 그러시네요. 이게 재밌습니다. 그림 그리는 게 그려 보시면 네.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마감 막 열심히 그림 그리고 나서 이제 쉬는데 뭐 해? 그림 그려야지. 그러고 그림 그리고. 술 먹고 그려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그 작가님 작업용으로 올리신 그림이랑 예. 페이스북에 이렇게 낙서 끄적끄적해서 올리신 거랑 또 그림체가 달라서 구경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김한진 작가님의 작업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처음 동화책 일러스트 일을 시작하신 계기가 궁금해요. 뭐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셨나요? 예, 일단 제가 졸업을 하고요. 뭐 유학을 가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학 저도 가고 싶네요. 그러니까 유학을 가고 싶었는데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뭐 여기서도 해보고 저거 뭐 이거 술집도 해보고 뭐 사업 같은 것도 아예 해보고 다른 일도 해보시다가 다른 일을 하신 거예요? 예 그림으로는 돈이 안 되니까 그래서 벌었는데 다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망해가지고 저기 서울에 올라왔는데 아는 지인분이 너 그러지 말고 그냥 너 일러스트 한번 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데 그러니까 동화책 하는 거야라고 그러셔가지고 전혀 모르셨네요. 그럼요. 일러스트가 뭔데 이렇게. 동화책 하면은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곰돌이 이쁘게 그리고 뭐 이런 그런 거밖에 생각을 그런 안 이미지가 있죠. 했어가지고 이 뭐지 그랬는 그래서 교보에 가서 보고 충격을 받고 예. 그때부터 처음 이제 관심을 가지신 거구나. 그때가 몇 년도일까요? 그때가 몇 년도였는지 2004년도였는지 2004년은 이전이거나 그랬겠죠. 월드컵 이후입니다. 예. 그 정도 그때 지금이랑 달리 그때 당시에는 이제 네. 서양학과나 미술학과 나와서 일러스트레이터를 한다는 생각을 잘 못하던 시절이라고 알고 있어요. 네. 저도 최근까지 정말 그러니까 한 2007년까지도 정말 할 거 없으면은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겠다라는 인식 정도? 뭐 10년 정도까지는 그랬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네네. 맞아요. 2002년? 맞아요. 그때도 저도 몰랐었어요. 일러스트 대학교 네. 생활을 할 때였는데 저는 2006년쯤에 알았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때가 일러스트레이션이 좀 잘 나갔을 때 그래서 이름이 좀 알려져서 약간씩 들어오기 시작한 때가 네네네. 그때로 기억하고 네.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작가님은 그 전까지는 일러스트레이션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다가 아예 없었죠. 아예. 네, 그러다 이제 너 해볼래? 이런 얘기를 듣고 조사를 해보고 예. 시장도 좀 알아보다가 충격을 받으셨다고 했는데 어떤 점에서 충격을 받으신 거죠? 아니 제가 알고 있던 동화들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봤던 내가 어린이. 어린이용 귀엽고 막 그러니까 어렸을 때 동화책도 잘 안 봤는데 그러니까 보고 나니까 이제 너무 충격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림체들이 뭐 물론 우리나라 작가분들도 대단하시지만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외국 작가들 네네. 또 서양하다 보니까 네. 눈에 이렇게 들어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의 진짜 멋있죠.
그렇죠. 네, 사실 매운 충격 받을 그림책. 것 같아요. 네. 지금 봐도 굉장히 네. 그런 아, 이게 동화책이야? 이럴 네, 정도로 해놨더라고요. 그런 게 많으니까 감사한 지인이네요. 그러네요. 어떤 분이신지 그 지인분을 잠깐 소개시켜 아, 지금 준다면. 연락이 잘 살고 있겠죠. 네, 지금. 은희, 어. 처음 작업했던 그 책은 혹시 이름 기억나세요? 책을 그림책? 처음 작업한 게 아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처음 책을 작업한 게 아니고요. 네. 어디서 무슨 에어컨 그 쪼그림이라고 그러죠? 소컷을 네. 30만 원짜리를 하나 받았었던 처음에는 기억이 그럼 약간 사보나 뭐 아무튼 예, 컷을 사보에서 이제 받으셔 살짝 그리신 지금 생각해보면 거구나. 사보였는데 네. 아 제가 그때 아크릴로 이제 작업을 해가지고 줬어요. 네. 네. 그때 그 자괴감은 이로 말할 수 없고 그러니까 아크릴로 네, 그리고 컷을 30만 원을 이걸 받아야 되나 정말 그래서 정말 너무 충격적이 제 실력에 대한 밑바닥을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그때 확 깨이신 거구나. 그럼 제 어디 그림 제가 중3 때부터 저기 입시 미술을 했는데 네네. 이거 제가 이거 부끄러워서 제 그림 그린다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네. 네,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점이 충격적? 그림체나 그림이나 모든 게 지금 뭐 다들 많이들 느끼시겠지만 결과물을 줬을 때 이게 담당자들이 좋아하는 표정이 있거든요. 네. 이게 되게 되게 막 어떻게 할 줄 몰라 하시는 표정을 보면은 저 되게 기분이 좋아요. 뭐 결과 근데 그 똥 씹은 표정 반응을 보고 느끼신 거죠. 네. 얼굴 표정 보고 이거를 그 사람도 느끼신 것 같아. 이거 줘야 되나? 30만 원을. 그래가지고 그것도 다른 지인이 이게 소개시켜줘서 한 건데 네. 그때 너무 미안하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가지고 그때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진짜. 그런데 계속 이제 일러스트레이션을 계속 할 생각을 하신 거네요. 본격적으로. 예, 한번 계속 해보자. 두 번 망해 보니까. 오기가 생기셨나요? 아니 술집가 솔직히 망해 보니까 약간 내가 잘하는 걸 그래도 해야지 싶으셨나 봐요. 예, 이거 할 게 없더라고요. 솔직히. 그래서. 근데 우리 저번 시간에 얘기 잠깐 했었는데. 예. 갑자기 이렇게 스타일을 바꾸거나 업종을 바꾸면 그 갭이 푹 생긴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스탄과이님. 그러니까 그 경험을 딱 겪으신 거네요. 갑자기 서양을 하다가 네. 대중 그림을 이렇게 딱 맞아요. 하려고 하니까 이 도구라든가 그런 것도 확 변하니까 적응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전에는 좀 입체 같은 걸 좀 했거든요. 조형같이 이렇게 섞고 막 서양하지만 아무래도 회화를 하셨으니까 하고 막 오브제 막 붙여가지고 막 이런 거 하다가 붙잡아가지고 이게 뭐 꽃 그리고 이러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너무 그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내가 그림을 이렇게 못 그렸구나. 지금 그림이랑 생각해보면 상상이 안 되는데. 상상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부끄럽습니다. 아크릴로 막 어떻게 그리셨을지 막. 아마 막 회화적으로 이렇게 아트 혼을 딱 쓰신 것 같아요. 사보이다 아트 혼을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편집자나 기획자분이 딱 보고 그 표정을 보시고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그게 다르죠, 그죠? 담는 그릇이 다르니까 아무래도 바뀌어야 되는데 그래서 작업을 본격적으로 그렇게 시작하시게 됐고 의뢰는 요즘에 어디를 통해서 많이 받으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기 산그림에서 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면은 그러니까 경력이 좀 있다 보니까 했던 분들이 이제 편집자분들이 옮기시면서 전화 주시든지 아니면 책 신간이 나오면 그거 보고 전화 주시든지 뭐 그런 식으로 둘러둘러 오고 요즘에는 페이스북에서도 가끔 가끔 들어옵니다. 페이스북에서는 뭐 산그림에서 받는 것처럼 그림책 작업 그렇게는 안 들어오죠? 다른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보통 들어오기도 하는데 이제 기획부터 해가지고 같이 이제 이런 책을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늘 들어오는 경우가 있죠. 아무래도 이렇게 작가님 이름으로 그림책이 많이 나와 있어서 이게 아마 출판사 분들이 다 그거를 조사하면서 다 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일을 꾸준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책이 나오고 이세를 찍은 작가들은 모든 출판사에서 다 컨택해 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가요? 그렇구나. 아까 그 뭐 알던 편집자님이 옮기시면서 연락도 오고 뭐 그렇다고 하셨는데 아무래도 경력이 좀 쌓이시면 그렇게 편집자님들한테 이미 공유가 되어 있는 작가님이겠네요. 그렇죠. 저도 그림책, 동화책 작업을 조금 하고 있는데요. 힘듭니다. 그림책을 그리면서 가장 힘든 점은 뭐가 있으셨나요? 제가 이제 뭐 다 힘들지만요. 지금도 힘들고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영원 힘들지만. 제가 보니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연관성이 제일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낱장으로 한 장 딱 그리면은
그냥 그거 하나 잘 그리면 될 것 같은데 아. 이게 이제 이 다음 장에도 이게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인물들도 다 연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그거를 연관성 있게 이제 퀄리티를 같이 맞춰서 간다는 게 가장 힘들더라고요. 네. 아, 그림책은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사람은 느낌이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네, 그거 파일럿 때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림 실력이 네 번째로 중요한데 앞에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하나가 그거였죠. 예. 유지하는 거. 네. 또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책 하나 안에서의 통일성이니까 네, 그렇죠. 그림 하나 안에서의 통일성이 아니라 여러 장 간의 통일성. 맞아요. 이게 캐릭터나 풍경이나 뭐 이렇게 그리다 보면은 이게 좀 연출도 바뀌어요. 달라져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느낌이 또 다를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계속 다른 네. 분들도 많이 아실 거예요. 그 뭐냐면 이제 그 그림책 같은 경우하고 이제 일기책 같은 경우 좀 다르긴 한데 그림책 같은 경우는 글자리가 또 비어놔야 되거든요. 그림이랑 같이 어우러져야 되니까. 이제 그거는 그거는- 그림 작가가 정하나요? 위치? 네. 그러면 위치는 네. 그림 작가가 정해야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구도를 잡을 때 어려우니까. 이제 그런 면들 이제 그런 면들이 이제 어렵죠. 이제 경력이 쌓이고 이제 하다 보면은 원고를 읽으면은 이제 그게 이제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그려야겠다. 이렇게 네.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는 좀 뜨는데 처음에는 정말 그걸 잡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림책 작업이 그래도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다른 작업보다. 뭐 영어 교재 뭐 교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200컷 300컷 막 너무 이게 맞아요. 똑같은 것만 똑같이 계속 그리고 이게 뭐 구도를 재밌게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다 정해져 있는 네. 거기에서 그냥 그리는 건데 그림책은 그래도 작가한테 좀 더 연출이나 그런 자율성도 자유를 있고. 많이 네. 줘서 저도 그림책 작업을 많이 하고 싶네요. 그리고 글 내용을 읽으면서 이렇게 뭐 좀 상상하고 내가 해석하고 그런 그렇죠. 재미도 있겠네요. 재미를 처음에 못 느끼죠. 네. 왜냐면은 이제 수정들이 들어오고 그러면은 난감한 거죠. 왜냐면 자기가 이제 생각했던 대로 나는 좋다고 했는데 그쪽에 이제 편집자분이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피드백이 오면은 이제 다시 잡아야 되니까. 수작업이니까 이제 색칠을 했을 때 들어오면 되게 곤란하실 것 같아요.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팔이 올라가 있었는데 분명히 스케치에서는 그냥 오케이가 됐거든요. 예. 나중에 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팔을. 그럼 어떻게 내리지? 그래서 이게 딱 나눠지는데 장가 가기 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는 안 해줬습니다. 아이고 근데 이제 네. 왜 스케치 할 때 왜 이거를 짚어주지 못했냐? 아니 직접 내려보시라고 그러죠. 아쉬울 게 없네요. 좀 내려보세요 그러는데 이제 결혼하고 나서는 이제 내려주죠. 이제. 내려주세요. 아휴. 근데 어떻게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수정 방법이 어떻게 되세요? 이제 저도 이제 포토샵을 좀 쓰죠 그때는. 그때는 네, 그럼 이제 따로 그 부분만 따로 그려요. 음. 따로 그려서 이제 도장으로 막 찍죠. 안 어색하게. 그래도 작가님은 컴퓨터를 좀 그래도 두 개를 병행해서 쓰시나요? 아니 그렇지 않은데요. 그럴 때만. 그럴 이제 때만 특수한 상황에서 네. 수정표를 제가 전에 군대 제대하고 표지 만드는 회사에서 제가 잠깐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친구가 알려줬어요 옆에서. 포토샵이라는 걸 몰랐는데 제 친구가 옆에서 대리였거든요. 네. 걔는 좀 유명한 애였었는데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컨트롤 C 누르면은 돼 그러는 거예요. 붙여서. 근데 컨트롤 C가 저희가 뭔지가 몰랐어요. 그냥. 네. 그러니까 지금도 포토샵 한글판 아니면 쓰지 못하는. 가라로 배워가지고. 야, 그래 좌충우돌 참. 약간 그 이미지가 스쳐 지나갔어요. 네. 그 작가님이 그 수정하는 모습이 막 약간 이렇게 막 네, 연상이 만화에 됐어요. 나오는 땀방울 있잖아요. 그런 게 막 되면서 녹색 친구 이렇게 딱 옆에 앉아갖고. 저는 순간적으로 수정 요가 들어왔을 때 수정해준다 얘기할 때 뭘 생각했냐면 우리 옛날에 출판 만화 그릴 때 보면 예. 틀린 맞아요. 부분에 종이 잘라가지고 붙인 다음에 네. 수정이 맞아요. 발라서 다시 덧그리잖아요. 그런 거 상상했어. 아이 그래도 저도 아직 21세기 산 사람인데 네, 수정은 포토샵으로 하시는구나. 안 해줍니다. 근데 솔직히 엄청 큰 거 아니면 잘 안 해주시는 그러니까 걸로. 심각한 거 아니니까 오류가 지금은 오류가 확실하면은 해주죠. 근데 이게 무슨 맞아요. 거기서도 놓치고 저도 놓친 경우가 있거든요. 오류가. 네네. 그러니까 분명 글에서는 뭐 팔을 올려 뭐 이렇게 뭐 하자 했는데 예. 저도 놓쳤고 네. 그쪽에도 놓쳤으면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면은 뭐 해준다든지 심지어는 파란 하늘을 그려놨는데 노을을 해줘야 된다. 네, 그렇죠. 그런 건 네. 바꿔. 내용 자체가 노을이면 바꿔요. 그럼 울면서 포토샵으로. 그러면 이거를 다 수작업으로 그리시고 그러는데
그림책 하나를 기획해서 완성까지 걸리는 작업 기간 얼마나 걸릴까요? 그 그림한 의뢰를 받아서 하는 경우는 한 2달 정도 잡거든요. 네. 보통 2달 정도 잡아서 의뢰를 주세요. 거기서도 기획을 해서. 그림책 하나를. 그렇죠. 네. 아니면은 한 달 반? 정말 짧게는 한 달도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성심성의껏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시간이 좀 한계가 돼 있습니다. 네. 저는 이제 종이도 잘라야 되고. 그렇죠. 수작업이고. 예. 아니, 진짜 한 달이면은 몇 장을 그리죠 보통? 한 달 한 15에서 14 네. 적게는 10컷 정도 되는데요. 사이즈는 A3 정도. A3 넘었다가 뭐 A3 언저리 그렇게, 이렇게 예, 보시는데 그렇게 그거를 보시면 보통 펼침 뭐 한 16 16장 정도. 예. 네, 많은 그걸 한 달 동안. 한 달에 하면은 대략 이제 이틀에 하나. 그러니까 뭐 예. 일주일 스케치 잡고 아유, 막 눈 일주일 한 빠지겠네. 피드백 잡고 뭐 한 2주 뭐 보름 정도 채색을 해야 되는데 거의 하루에 한 장씩을 채색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성의가 없어지니까 네. 가급적이면 그런 일은 안 받으려고 하죠. 네. 근데 아이가 울고 있고 이제는 가장이시니까. 네, 아무튼 한 달에서 2달 정도. 그래서 그리고 개인 작업도 하셨잖아요. 개인 작업책 같은 경우는 기획도 아마 본인이 하셨어야 됐을 텐데 작가님이. 그런 경우는 한 1년에서 2년 잡죠. 예, 왜냐면은 글도 수정을 해야 되고요. 네. 물론 다른 거 같은 경우는 잘 안 하는데 이제 글 같은 경우는 저기 편집자가 많이 봐줍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수정이 들어오면은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한 1년, 2년 잡는 것 같아요. 그럼 보통은 출판사에서 거의 기획을 다 끝내고 그림만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의뢰가 오는 거고. 그렇죠. 개인 작업은 내가 기획을 해야 되니까 오래 걸리는 거고 그런 거구나. 그럼 그림책 시장이 다른 분야와 이제 다른 일러스트 분야와 다른 점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어떤 그러니까 뭐 표지- 성격이라든지 네네. 아니면 뭐 그림책이라든지 프로세스 진행하는 그런 부분. 표지 작업이나 뭐 다른 그림책 말고 다른 분야도 작업을 하셨잖아요. 예. 그런 분야들이 그림책과 좀 다른 점이 있다면. 그 보통 이제 표지 같은 경우는 이것도 나눠지는데요. 소설책 같은 경우는 책을 한 권 다 읽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재미가 없으면은 네네. 이제 미치겠더라고요. 책을 읽는 게 곤욕이구나. 전장이 생각이 안 나요. 읽었는데 전장이 생각이 안 나면은 그리고 또 분명히 거기 편집자께서는 책을 읽어보고 저한테 의뢰를 주신 거니까 자기가 이제 꿈꾸고 상상해왔던 표지가 있을 텐데. 네, 이게 또 허시초코 작가님 말씀하신 네네네. 그거네요. 내가 생각한 것이 이 작가님도 비슷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주셨을 텐데. 너무 재미없으면 저도 어떻게든 난감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걸 또 조율하기는 힘든데. 예. 좀 그런 게 좀 문제고요. 근데 가끔 표지 학습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에서 가끔 들어와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딱 이거 그려주세요 그래요. 그냥 뭐 소크라테스 하나 그려주세요. 아니면 뒤에 무슨 신전 하나 그려주시고 뭐 이렇게 정확하네요. 예, 네, 원하는 게. 예, 요것만 그려주세요 그러면은 너무 간단하죠. 네. 재미는 없는데 간단하게. 헤맬 필요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그림책이랑 외주 작업이랑 분위기나 이런 게 그냥 그 정도 차이만 있는 건가요? 뭐 금액적인 차이도 있겠죠. 표지가 조금 더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어차피 근데 한 장이니까요. 그림책 같은 경우는 요새 점점 좀 의뢰가 준다고 하셨는데 예, 애들이 죽일. 어떤가요? 힘듭니다. 예, 그림책 시장 자체가 힘들어서. 그렇죠. 저 처음에 시작할 때도 힘들다고 그랬는데 계속 그 낮은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러스트레이터들이 제일 많이 이제 활약하고 있는 분야가 어느 분야인가 조사를 했더니 출판계가 예. 제일 많았어요. 그런데 출판계는 한 번도 호황인 적이 없었던 것 같은 느낌. IMF 이전에는 호황이었다고 그러들 하시는데 그리고 97년. 저도 그때 들은 거에 의하면은 한 권 작업하면은 1년 생활비가 나왔다고. 예. 그 정도였어요. 진짜요?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그거는 좀 오버하신 것 같고요. 뭐 아니면은 두 좀 권을, 많았겠죠 장이. 두 권을 하셨겠죠. 이게 사실 예전이 단가가 훨씬 셌어요. 일러스트를 하시는 분들이 적었고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저희 교수님이 일러스트레이터 출신이셨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셨더라고요. 암튼. 네. 예, 많이 버신 분들은 많이 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뭐. 네네. 20-30년 전에. 예. 그리고 그림책이 아무래도 좀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또 다른 분야가
이렇게 좀 잘 돼야지 일러스트레이터들도 다른 분야로 나아갈 텐데 어떨까요? 요새 학습 만화? 학습 만화가 많이 진짜 많이 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거의 대부분 학습 만화들 많이 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로 많이 바꾸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아시는 분도 그래서 저 타블렛이라고 그러죠. 이 큰 거. 네. 예, 그거 장만하셔가지고 어.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아, 일단 준비를. 네, 아니 해보고 싶으시다. 그거 안 하셔도 되는 분인데 그냥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네. 장만하고 그러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컴맹이라서. 수작업 하시는 작가님들도 점점 줄고 있죠. 예, 저 많이 쓰신 것 같아요. 아니면 병행을 좀 약간 같이 섞어서 쓰시는 분들은 좀 몇 분 봤습니다. 예, 저도 많이 봤네. 이게 사실 배경 따로 파트 따로 해서 스캔 받아갖고 포토샵에서 다 이제 합치고. 네. 작가님은 병행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컴맹이라니까요. 그냥 아까 계속 이렇게 수작업으로 그래도 네. 포토샵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쓰시고 도장 툴로 막. 그 표지 저 학습 표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요. 예를 들면은 뭐 하나 그려주시고 하나 그려주고 소커처럼 이렇게 그려주세요 네. 하니까 그 레이어로 나눠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옛 기억을 그 새록새록 되살리면서 레이어에서 나눠서 이렇게 드리곤 하는데 하실 건 다 하시네. 가라라서 아니 가르라도 결과물이 나오면은 똑같은 거죠. 학습 만화도 그래도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툴을 알고는 계시네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수작업으로만 쭉 하시는 건 아니고. 아니 다수 작업이죠. 그러니까 스캔 받아서 제가 그거를 따는 것 뿐인 거죠, 그냥. 그러니까 보통 같으면 인물이랑 배경이랑 같이 그릴 텐데 네. 거기서 나눠달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배경 따로 그려주고 네. 인물 따로 그려주세요. 그러면 따로 그려서 제가 이제 다듬어서 제가 이제 올려가지고 보내드리곤 하죠. 네. 수작업인데 레이어 구분을 해서 달라 이렇게 하시면은 다 직접 그렇게. 아이가 울고 있는데. 아들 얼굴 한번 보고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아유 참. 근데 이게 젊은 작가님들은 이제 컴퓨터가 좀 익숙하시니까 예. 수작업 조금에 이제 뭐 CG 작업이 한 뭐 7-80% 이렇게 해서 작업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이제 옛날 작가님들 수작업이 굉장히 정정할게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조금 이제 10년 차, 뭐 7년 차 이상 되시는 작가님들은 수작업을 만약에 오래 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의 그 수작업 느낌을 좀 다양하게 CG랑 섞으면 더 풍부하게 느낌을 낼 수가 있잖아요. 근데 새로 배우시기가 힘드니까 그 점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배우기도 힘들고 좀 느리겠죠. 아무래도 지금 젊은 친구들보다는 좀 아무래도 좀 뒤처지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젊은 분들이 수작업을 한다고 해도 그 느낌에 이제 CG 베이스가 좀 깔려 있어서 이 뭐라고 해야 될까? 진짜 원래 우리가 알던 그런 수작업 그림체의 맛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섞여서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 아쉬운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그 얘기 듣고 생각난 게 네. 그러니까 현대 수채화 물감들이 좀 색감이 좀 밝고 진하고 좀 그런 느낌이 좀 나요. 약간 중후한 느낌이 많이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RGB 색깔 따라하려고 하는 그런 예. 제작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도구 제작 업체에서도 이렇게 옛날이랑 지금이랑 트렌드가 조금 달라져서 그런 게 있겠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생각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연필 옛날에는 연필 쓸 때 HB를 썼잖아요. 요새는 EB를 이제 기본으로 많이 쓰는 게 EB가 좀 더 검은색에 가까운. 그러니까 CG를 많이 본 사람들이 색을 좀 선명하고 검은색을 좀 진하게 쓰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개인적인 느낌이에요. 네. 근데 사탕고양님 블로그를 좀 읽어보면 최근에 나온 물감들의 형광색이나 형광색이나 그런 뭐라 그래 오페라 같은 색깔 있잖아요. 요즘에 그런 색이 많다고. 그 디자인 트렌드 자체가 별색을 많이 쓰고 그 뭐 눈에 자극적이고 실크 스크린 뭐 이렇게 리소 프린팅을 또 많이 쓰시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작가님 작품을 보고 사람들이 외국 작가 같아라는 리뷰가 나오는 걸 이해를 해요. 네. 그렇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왜냐하면 옛날, 그러니까 저는 이해를 못하겠는데. 왜냐하면 이제 서양 작가분들은 아직도 그런 색감을 계속 쭉 쓰는 게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변화가 빠르니까 색도 되게 CG 같거든요. 요즘에는 자극적인 색깔 그리고 딱 심플하게 몇몇 뭐 한 두세 가지만 딱딱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교과서나 확실히, 뭐 학습지 보시면은 있잖아요. 막 빨간색이 확 눈에 들어오거나 초록색이 확 들어오거나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도 작가님 그림이 유럽 작가 같거나 좀 그렇게 보이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느낌이 단지 수채화를 쓴다고 수작업만이 아니라는 거죠. 약간 수작업의 정서가 없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네. 뭐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요즘에 프리랜서 시장은 좀 어떤 것 같나요?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요즘 안 좋죠. 제가 이게 언제쯤 근데 좋아진 좋아질까요? 적이 있나요? 제가 이래서 안 나오려고 꿈과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아유,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는 그냥 꿈과 희망 외에 네네. 현실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안 좋죠, 너무. 그러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우리나라가 프리랜서로 살기가 진짜 힘든 나라거든요. 어떤 점이 그렇게 힘든가요? 좀 디테일하게 찝어준다면. 지금 시스템 자체가 다 저기 직장인 위주로 음. 갖춰진 그렇죠, 예. 네.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 직장인 비율도 아, 사실 우리나라는 맞아요, 적다고 맞아요. 해요. 다른 나라보다 적은데 굴러가는 위주는 약간 직장인 위주로 가는 세금 거예요. 문제도 네. 그렇고 다 이게 직장인 위주나 아니면은 저기 뭐 자영업자들 네. 위주로 돼 있지 프리랜서나 이거 너무 안 좋아요. 그리고 결혼하실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저기 대출이 안 됩니다. 맞아요. 신용카드도 안 만들어져요. 네, 아. 신용카드는 어떻게 만들어 주긴 했는데 제가 네. 대출은 안 돼요. 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보유 자산이 있어야지 그거에 맞춰서 이제 네, 그런 게 대출이 되지. 가능하구나. 아니면은 부모님 좀 사시든가, 아니면 배우자가 직장을 다니시든지. 그런 말은 좀 많이 들었어요. 제가 좀 대신 작가님들이 그러셨어요. 물론 이제 자조처럼 하신 거지만 집이 좀 살면 그림해 약간 이러기도 그렇죠. 하시긴 하셨어요. 네. 아, 집이 좀 살면은 뭔들 못 하겠습니까? 네, 맞아요. 제 친구도 집이 네. 좀 사니까 건프라 만들어서 잘 나가요. 네, 그러니까 집이 좀 살면 예술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했지만 네. 그리고요. 일단 금전적인 게 제일 힘들고 그 화료나 이런 것들도 음. 문제가 많죠. 네. 솔직히 그 옛날보다 뭐 물가 상승률보다 지금 우리 화료가 많이 오르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십몇 년 동안 거의 예, 그냥 비슷하죠. 정체돼 있다고 네. 보시면 돼요. 그 얘기를 저번에 제가 이 방송 듣고 한번 찾아봤어요. 그 뭐지 화료 아, 산그림 네, 기본 있다고 해가지고 평균 제가 나가네요. 처음 알았거든요. 그래요? 정말요? 못 보셨어요? 예, 그래가지고 상그림 되게 초창기부터 하셨잖아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화료는 어떻게 아니, 그 책정하신 보시니까 거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충격적이었죠, 정말로. 아, 예. 어떤 점이? 아니 많이 책정돼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아, 평균 단가라는 게 많이 책정되어 있었다. 그러니까 뭐 아. 저한테는 상당히 많이는 아닌데 어쨌건 네. 좀 하이로 이렇게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주는 금액은 아닐 거예요. 아직도 이 이게- 변경된 그 아니, 그럼요. 2008년 그러니까 이게 저도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게, 아, 이게 평균 단가라고 하고 이제 올리셨을 때도 이게 낮은 금액이라서 좀 조심스러웠다라고 해서 이제 그 관리자분이 올리셨는데, 저도 보면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과연 몇 프로나 이렇게 이 기준으로 할까? 그게 좀 더, 높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더 약간은 더 낮게, 그리고 그 평균 단가를 받으면 좀 잘 네. 받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작가님도 그런. 그렇게 받으시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저기 한번 출판사 가가지고 한번 제가 여쭤봤습니다. 네. 아. 거기서도 우시더라고요. 책이 안 팔린다고. 아유, 그래서 맞아요. 이게 저도 이렇게 단가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그 평균 단가를 주면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훌륭하죠. 네, 그보다 좀 낮으면은 이거를 얘기하기가 출판업계가 너무 또 안 좋으니까 또 얘기를 하기가 애매하고 조심스럽긴 하더라고요. 예, 거기가 뭐 책 안 팔린다고 해서 제 돈을 깎을 이유는 없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 일은 해야 되니까 네. 그렇다고 해서 꼭 그것만 고집할 수는 없는 입장이라서 네, 그건 그렇죠. 예. 제가 작가님 나오시면 상그림에서 나왔던 그 가격 그거에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옛날 것도 그럼 못 보셨나요? 옛날 거는 좀 되게 심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게 작가들 사이에서 돌았거든요. 아 그래요? 이거 못 네. 봤습니다. 그게 한 가까이 돌았다고 10년 들었어요. 가까이 더 낮은 금액으로 돌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게 네. 리뉴얼이 된 거예요. 한번. 아, 최근에 리뉴얼돼서 조금 더 올랐어요. 조금. 네. 근데 그거는 작가님들이 보시기에 높다라는 거군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과연 그걸 이 받냐? 평균 단가표를 받느냐 궁금하셨는데 많은 작가가 있느냐도 되게 네. 궁금하실 것 있기는 같네요. 있을 네, 겁니다. 있습니다. 있죠. 뭐 저도 네. 그렇게 받기도 하고 저도 그렇게 받아본 적도 작가님도 있긴 한데 그렇게 받기도 하실 테고 예. 그게 아무래도 전에 만든 단가표의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전에는 최저 이 정도는 받아라 라는 선으로 최저 금액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정말 그게 최고 금액이 돼버리니까 기도 잘 안 이번엔, 주니까 네. 그래서 이거를 평균으로 바꿨다고. 예. 네. 그래서 이 정도 언저리에 받으시라고 그렇게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좀 쉽지가 않네요. 이게 그림 작업이 상당히 노동력을 요구하는 작업인데 그래서 다들 좀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그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그 컴퓨터 작업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네네. 도구라고 생각하지. 네, 그렇죠. 그건 그렇죠. 왜 근데 안 배우세요? 예? 왜 안 배우세요? 컴맹이가 있죠. 컴맹이라는 이유만을 안 배우세요? 아니 저는 그래 이게 저기 갖고 싶어요 그림이. 이게 한 온리원이었으면 좋겠어요. 서양학과 전공하셔가지고 서양, 네. 원본에 대한 그러니까 그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네. 데이터로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네. 이게 아무래도 회화학과 출신 작가분님들은 크게 그림을 또 많이 작업을 하셨고 예전부터 네. 그래서 그런 이게 욕구가 더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림이 이렇게 네. 있는 내 직접 하는 게 이게 진짜인 거, 네네네 맞아요. 예, 거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네. 원화를 집에서 어떻게 보관하세요? 그냥 처박아 놉니다. 그냥 이렇게 챙겨서? 아니요, 그냥 주시는 대로. 그래요? 이렇게. 그냥 내팽겨서? 한쪽 구석에. 근데 오래 하셨으니까 그림이 네. 또 많아지셔가지고 예, 그 원화전 하실 때만 이렇게 툭툭 떼 빼고 강에서 걸리겠네요. 아니 그게 보관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어떻게 그거 도배해도 됩니다. 그러면. 오. 아니 그 원화가 그러니까 한거 원화로 도배된 방. 아니 그러니까 해도 되는데 그걸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거를 네. 까서 확인한다는 것도 무리가 좀 있어.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어마어마한 작업량을 상상하게 하네요. 한 권 하실 때마다 액자를 한다고 하면은 액자가 16개인데 아니, 그럼요. 네. 액자값도 올랐는데. 그거를 클리어 파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아름다운 생각들은 초창기에. 정돈되고 그렇구나. 그렇죠. 저도 이제 정리되고. 처음에는 막 해놨었죠. 네. 나중에. 작가님은 그러면은 그 동안의 뭐 작업물들을 네. 다 모아서 뭐 개인전을 한다든가 부끄럽죠. 그럼 왜냐면은 그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일적인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퀄리티가 많이 떨어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맞습니다. 그래서 예, 네. 시간과 예산이 그래서 부족하면은, 개인 작업을 네. 좀 많이 하시려고 하시는데 작가님들이 또 김한진 작가님은 개인 작업을 어떻게 잘 하시는 시간이 좀 없겠어요. 저 육아를 좀 네네. 해야 돼서 육아도 함께 하셔서. 아기가 울고 있고. 웃고 있어요 이제. 볶음밥 해달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결혼 안 하셨을 때 많이들 해보세요. 그러니까 제 아시는 분 중에 한 분은 볼로냐도 막 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네. 저희 때 저 어렸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볼로냐가 가는데 한 300 얼마씩 들고 400만 원 가까이 뭐 들고 그러는데 혼자면은 네. 뭐 솔직히 일 한번 해가지고 갔다 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새겨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 현실이 현실이 이게 있으니까. 다가오니까 네. 확실히 저도 일 작업만 하면 내가 뭐 하는 건가. 확실히 개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 또 개인 작업을 하면 이게 돈이 안 들어오니까 이게 저는 아직 결혼 전이기 때문에 작가님 말씀처럼 아이고. 좀 개인 작업을 좀 새겨 들으세요. 해야 될 걸 저도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볼로냐도 다녀오세요. 동화책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글을 좀 많이 써놓으시면은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나중에. 네. 확실히 자기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 시대라서 저도 글 공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한테 배우세요. 저도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세요. 수강료가 얼마일까요? 아니 저는 동화책 작가가 아니니까. 네, 정말 기본적인 것만. 네, 그림책 이야기를 한번 계속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림책 작업 프로세스가 궁금한데요. 글 작가나 그림 작가가 매치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도 궁금하고 편집자분이랑 회의도 어떻게 하실지 궁금하네요. 보통 편집자분께서 이제 원고를 받으시고 그 원고에 맞는 그림을 컨택하셔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보통 이제 글 작가하고 그림 작가하고 만나게 안 해주세요. 싸우신다고. 서로들 의견 차이가 있으면 이제 기분이 나빠서 하신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이제 편집자를 가운데 두고 이제 조율을 해가면서 하죠. 네네. 편집자분이 중개를 해주시는 거네요. 그러면 의견을 이렇게 전달을 해주고.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우리 글 작가 위주인 게 좀 많아요. 네. 그림 작가 의견보다는 글 작가 의견에 많이 맞춰서 가는 경우가 많죠. 편집자가 그러면은 그림 작가를 선택을 해서 내가 이 글에 어울리겠다 싶은 작가한테 연락을 하는 건가요, 주로? 예, 그렇습니다. 아니면은 이제 그림 작가를 알고 있는 그림 작가들이 있으면은 네. 이 원고는 이 작가한테
이 작가가 좀 맞겠다 뭐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러면은 여러 명을 혹시 염두에 두고 연락을 하신대요? 거의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면은 여기서 오케이 해버리면은 또 그냥 바로 하니까. 하게 되면은 안 되니까. 네. 그럼 빅백 섬에 가다라고 본인이 직접 쓰신 예. 작품이 있잖아요. 예. 네, 올해 발간하셨는데 그 책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빅백 섬에 가다 책은 고래가 숨쉬는 도서관에서 올해 발간됐고요. 저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볼 수 있는 책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이제 스토리 뼈대는 네. 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쓴 책입니다. 자전적인 이야기인가요? 그렇죠. 물론 체화를 사용해가지고 수작업으로 네. 작업을 했고요. 정말 섬세한 수작업이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제 결혼 얘기거든요. 거기 책 보시면은 써 있어요. 작가의 변에 네. 이 책은 어떤 나의 결혼에 관한 얘기다라는 네. 해서 이제 그걸 바탕으로 해서 판타지를 좀 끌고 와가지고 네. 이제 이야기를 썼죠. 결혼 이야기다. 결혼식장까지 가는 결혼한 섬에 가는 것이 그러면 그렇죠. 결혼식장에 가는 건가요? 예, 다른 또 하나의 나만의 섬을 찾아서 간다. 뭐 그런 내용이 얘기. 그러니까 저는 궁금해지는데요. 그건데 네. 이제 아이들은 이제 다른 거 뭐 좀 더 판타지한 그러니까 그런 그 입장에 따라서 또 예. 해석을 하겠네요, 마음대로.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죠. 이게 원화를 좀 보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읽으셨나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어떤 노인이 이제 여행을 떠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도입부나 뭐 그런 것들은 업 같은 게 생각나기도 하고 애니메이션 업 같은 거라든가 그런 거라든가 혹은 뭐 이렇게 아무래도 길을 떠나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익숙하다고 생각해서 많이들 고르셨나 봐요. 그런데 리뷰를 직접 쓴 분들 보니까 뭐 결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러다 또 다른 것들도 느꼈다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중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넘기는 어른들도 읽을 수 있는 동화 이런 거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좀 동화책이 인스턴트 같은 느낌을 좀 받았었거든요. 저는 작업하시면서. 아니 그 다른 책들도 보통 그러니까 그림을 그냥 좀 성의 있게 그려서 좀 두고두고 봤으면 하는 책을 좀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아이 한번 읽어주고 처박아 놓는 책이 아니고 왜냐하면 저도 아이를 키웠으니까 그 아이도 책을 몇 번 안 보고 꽂아놓거든요. 근데 보통 우리가 책을 그러면은 다른 소설책 같은 경우는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은 그림책 같은 경우 몇 번 안 보면은 어디 판다든지 버린다든지 맞아요. 또 딴 사람한테 주기도 하고. 좀 유명한 작가들 책들은 안 버리시잖아요. 가지고들 계시고 네네 오랫동안 그런 게 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좀 그랬으면 해서 그런 그림책이 되고 싶어서 네. 앞으로도 지향하는 네. 그쪽이고 굉장히 섬세하고 세필로 작업하신다고 네. 그런 게 그림에 녹아 있어요. 그 파도 그리신 장면 보셨나요? 파도가 이렇게 치는데 거기 주인공이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바닷물이 이렇게 바닷물 묘사한 거 보셨죠? 네. 제가 그거 할 때 라이프 오브 파이 저 영화 제목 거기에서 그 장면을 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근데 그거를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에메랄드 핏 바다를 한다고는 했는데 어떻게 뭐 잘 됐는지. 너무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 어떻게 연습을 좀 하셨는지 아니면 한 방에 그렇게 되셨는지. 한 방이죠. 우리는 한 방에.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 네. 짬에서 나오는. 나 이 정도. 아니 이제 자료를 보고 이제 째려봐야 돼요. 자료를. 내가 이걸 그려야 돼 이러면서. 저도 그걸 보면서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하시고 상당히 디테일하게 진짜 물처럼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와 수채화로도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시는구나. 상당한 시행착오가 있으시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질문을 드렸는데 한 방에. 감사합니다. 아니 뭐 물 표현한 적은 몇 번 되는데 이렇게 이러면은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라는 게 보이니까요. 어느 정도. 스케치도 한 방에 그냥 바로 하시나요? 그 종이에다가?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고. 근데 요번에 빅백은 그냥 거기다가 바로 했습니다. 바로 하세요. 그럼 보통은 어떻게 하세요? 보통은 A4 용지나 A3 용지 이런 데다가 그냥 밑그림을 대충 러프하게 잡고 그거를 다시 이제 옮기는 그걸 거죠. 보고 다시 또 옮겨 그리고. 아니 라이트 박스도 쓰실 거예요. 네, 라이트 박스. 그럼 라이트 박스를 이용해서 대고. 보통 형태 그대로 있으면 거기서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눈이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되게 두꺼운 안경을.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이게 라이트 박스를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그게 상당히 빛이 밑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좋지 않더라고요. 눈에 많이 안 좋군요.
저절로 눈 아프긴 해요. 네. 저절로 눈과 손목을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작가님의 그러게요. 저도 걱정입니다. 시력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언뜻 봐도 0.3 밑으로 내려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럼 작업하실 때는 무조건 이제 안경을 좀 쓰시면 그나마 좀 덜 하시겠죠? 아니면 안경을 좀 약간 그런 거 뭐 선글라스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좋은 걸 쓴다든지. 선글라스? 컴퓨터 작업하시는 분들은 뭐 이렇게 전자파 차단 뭐 근데 그거는 또 전자파가 아니고 그냥 형광등 빛이잖아요. 그게 밑에서 쫙 쌓아올리는 그런 건 없고요. 예, 그냥 보고 하는데요. 그게 오래 하면 그것도 안 예, 좋구나. 눈이 많이 피곤하죠. 저도 라이트박스 집에 있어서 이제 켜서 보는데 네. 와 이건 모니터 보는 것보다 더 그럼요. 확 네. 이게 오니까 그리고 모니터는 작가님들이 그 왜 꺼멓게 해놓고 그죠 쓰시잖아요. 네네네. 눈 안 밝게 하려고. 근데 라이트박스는 진짜 직방이네요. 눈이 막 상하는 게. 보통은 그냥 러프 스케치만 하고 옮겨 그리시죠? 예. 네, 다행입니다. 왜요? 그러니까 라이트박스를 이제는 네, 대고 안 대고 하죠. 무조건 대고 하는. 무조건 대고 하세요? 러프를 그리신다면서? 아니, 러프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올려야 되죠. 이제 컨펌을 받아야 되니까. 러프를 컨펌? 보여주고 예. 그 다음에 다시 섬세하게 그린 다음에 거기서 라이트박스 벗어나면 안 돼요. 왜냐면은 또 이 스케치하고 또 컬러링하고 네. 다르다라고 이제 또 그러면 안 되니까. 지금도 제가 또 수정 받고 지금 화가 많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르다고. 그러니까 다르기 전에 그 확실히 해줘야 돼요. 러프라고 해가지고 그냥 러프로 막 그냥 얼굴 동그랗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이제 묘사가 돼 있어야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실제로 내가 들어갈 작업대로 그리고 그걸 또 다시 라이트박스 눈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네요. 작가님의 러프는 정말 깔끔하게 라이트박스를 써서 라인을 따기 전 단계. 예, 그렇죠. 그죠? 네, 저는 이제 있을 것 러프 같아요. 스케치라고 네. 하니까 이렇게 자유롭게 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유롭게 선이 좀 삐져나가도 이제 그냥 잡는 거지. 이제 종이에 옮길 때는 3mm, 0.3mm로. 작가님은 워낙 섬세한 작업을 하시는. 네. 뭐 제 주변 분들은 또 러프하게 작업하시는 분들은 그냥 러프하면은 예. 완전 구도만 딱딱딱 해서 보내는 예. 작가님도 계시고. 부럽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완성된 그림책들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계약 보통 인쇄 계약 뭐 아니면 매절 아니면은 뭐 설정 계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작가님은 매절 많이 합니다. 네. 역시 그리고 인쇄가 돈이 많이 안 돼요. 비싸지가 않습니다. 저렴하거든요. 책이 팔리는 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네. 인쇄 계약은 해야 되는 건데 그걸로는 이제 일단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매절로 해서 병행을 같이 해야 됩니다. 아니면은 자기 그림, 자기 컨텐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기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 출판사에 해서 그런 작업들을 계속 해야 돼요. 뭐 대략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작가님의 계약 형태의 비율은? 매절이 한 70. 인쇄 계약도 그러면 하기 전에 계약금 같은 거 받나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선인세 계약금 뭐 이렇게 해서 받는데 대략 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간다면 뭐 매절 계약을 했을 때의 뭐 저작권이나 사용 기간, 대략적인 금액이나 인쇄 뭐 설정 계약을 했을 때 그런 간략한 거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좀 뭐하고요. 예, 그렇죠. 예. 매절 계약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이제 계약금을 좀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하고요. 그냥 일이 끝나면 바로 네. 받는 걸로. 그렇죠. 대부분 매절은. 근데 매절도 이제 계약금 받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인쇄 같은 경우는 정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알아서 그냥 계약금을 넣어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다음에 작업 끝나고 받아도 이게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무의미하게 약간 느껴질 때가 좀 있거든요. 매절도 어떤 분은 계약금을 받고 어떤 분은 계약을 안 받고 또 다르네요. 또. 계약에 따라. 근데 결과적으로 일이 딱 끝나면은 그 한 방에 돈을 딱 받고 이제 끝내는 그런 계약이 이제 그래도 뭐 돈이 이렇게 생활을 그렇죠. 하는 데 있어서 굴러가니까 되는 그렇죠. 건데 인쇄 계약 같은 경우는 선인쇄 이제 그게 계약금 명목이죠. 그렇게 해서 받는데 그러니까 메이저 출판사 같은 경우는 선인세를 좀 많이 측정해 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절만큼 측정해서 잡아주는 데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서는 많이들 지금 그렇게 잡아주는 데가 없을 겁니다. 예, 매절이랑 인쇄가 7대3이라고 하셨는데요. 예, 어떤 걸 매절로 하고 어떤 걸 이제 인쇄로 하는 이게 작가들이 정말 눈치를 보고 이거 뭘로 해야 되나 이게 많이 고민들 하더라고요. 딱 보시면은 예. 이게
매절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예, 그죠. 왜냐면 예. 이게 그게 작가한테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 책이 안 팔릴 것 같은 책들이라고 그죠. 하기는 좀 예. 그렇고 보시면은 뭐 그 시점을 타는 책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니 기간을 좀 타는 책들 같은 경우는 연도가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때가 지난다면은 다시 그걸 출간할 일은 없으니까 유행 따라 나온 것 예, 같거나 그런 거 뭐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인쇄로 작업할 필요가 없죠. 예. 그런 거 같은 경우 이제 매절로 작업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유리하다. 그리고 매절로 하더라도 사실 뭐 2차 저작은 금지해 놓는다거나 네, 그거- 뭐 기관을 네. 설정한다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유로우실 때 예. 그런 거 다 따져서 하시는 게 좋다. 현실이 네, 현실이 눈앞에 있을 때는 일단 좀 네. 하시고. 나는 하기 네. 싫지만 음. 문 한번 살짝 열고 얼굴 한번 보고 오면 애기 자는 거 한번 보고 이게 사실 제일 그 합리적인 기준은 지금의 내 상황이에요. 그쵸. 뭐 누가 뭐 눈에 얘기하지만 얼마만큼의 돈을 받고 이것보다 사실 뭐 다 그렇잖아요. 예, 그건 중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내가 저 작가보다 좀 금액이 적어 이런 걸 알 때가 있어요. 예. 예를 들면은 전집을 하는데 아는 작가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옛날에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저보다 많이 받는 거예요. 예. 기분이 많이 안 좋죠. 예. 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하면은 뭐 그쪽에서 이제 뭐 알아서 또 섭외가 그렇게 오니까 네. 또 그렇게 그거에 연연하다 보면은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네. 가장 중요한 건 그림이라고 생각하니까요. 일단 내일에 집중하고. 아,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비슷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또 어떻게든 타협이 가능한 아, 예. 부분도 있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유롭다면 한번 네. 직장인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죠? 약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이제 회사한테 이렇게 한번 그쵸. 객기 부려도 네. 될 시기가 있고 어느 정도 넘어가시면 조용히 사시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그 거의 이제 수채하니까 수작업 많이 하시는데요. 이전 그림이랑 지금 그림이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점점 실사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의 그림으로 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리고 뭐 어떻게 된? 예전에는 제가 좀 서양화를 전공하다가 이제 바로 물론 좀 그 전에 좀 아픈 기억도 있지만 네. 네. 그 바로 왔기 때문에 약간 관념적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네.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약간 이렇게 묘사 같은 것도 좀 관념적으로 그렸다는 게 좋네요, 표현이. 근데 지금은 이제 좀 실질적으로 변했다고 네. 실질적으로 변해서 변화가고 있다. 근데 그게 꼭 뭐 이렇게 발전했다 아니면 퇴보했다가 아니고 이게 수평적인 관계에서 네, 바뀐 거죠. 네. 예, 그냥 그 보완해 가면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 그림 보시면은 개인 작업이나 보시면 약간 좀 이렇게 좀 오버해서 그린 예.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좀 다른 좀 이상한 걸 갖다 놓고 약간 판타지스럽게 네. 갖다 놓고 이렇게 섞는 거 보면은 그 뭐 별 차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인체를 좀 이렇게 뭐 어떤 부분을 부풀리기도 하고 그러시잖아요. 줄이거나 풀리거나 예. 그런 스타일도 있는데 그 아까 관념적이라고 하신 부분이 맞는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일러스트레이션은 조금 더 대중적이고 예. 좀 예. 쉽게 받아들여야 되니까 직관적인 그림을 많이 쓰이죠. 그쵸. 예, 현실에서 상업적인 많이 보는 일러스트는 근데 느낌이 그러니까 그 중간에 좀 이제 사진 같은 그러니까 좀 실사 같은 그림이다가 최근엔 다시 옛날의 분위기가 좀 묻어나는 것 같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스타일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잡게 되셨나요? 지금 그 빅백 같은 이런 스타일은 예. 솔직히 일적인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원하질 않아요. 그런가요? 막 다른 걸 막 넣어놓으니까 쓸데없는 것 막 맞지 않는 걸 넣어놓잖아요. 그쪽에서 원치 않는 걸.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거기 주방에서 일하는 거 보면은 뭐 한쪽 다리가 좀 굽이 좀 높다든지 아니면 뭐 나무꾼은 이만하게 크게 그린다든지 아니면 뭐 백을 막 이만하게 크게 말도 안 되게 큰 가방을 메고 간다든지 이런 거는 거기서 원하는지는 않으니까. 왜 그렇게 가방이 크냐? 그렇죠. 수정해 주세요. 아 그런 게 오히려 좋은데 그죠? 저는 그런 게 좋고 그리고 그게 오히려 그 외국 작가 같다는 말을 듣게 하신 요소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원하지 않는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제 개인 작업할 때 이제 쓰는 거죠. 근데 개인 작업은 별로 터치를 안 하나요 그렇게? 요번 작업할 때 정말 원 없이 제 그리고 싶은 대로 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글은 수정을 많이 했죠. 글 쓰면서 많이 울었는데. 하지만 그림은 예. 그림 같은 경우는 제 마음대로. 그러니까 뭐 사이즈도 제 마음대로 막 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것 같아요. 그 중간에 머리가 이따만하게 큰 친구도 나오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게 되게 좋더라고요.
그거 질문 많이 받았어요. 왜 얘는 크냐고. 누가요? 편집자분이? 아니요. 편집자분은 아름다워서 말을 절대 하지 않았어요. 다른 친구분들이 어떤 분들 독자가 또 그렇게 물어보시는 왜 얘는 머리가 커요? 그리고 여자의 교복 입은 여자가 있는데 왜 할아버지한테 반말로 친구냐고 그러고 아이 그냥 이미지다라고 말씀드려도 네. 못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네. 또 못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중적인 그런 일러스트레이션을 한다는 게 확실히 그 정서를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작가들은 이해를 하잖아요. 제가 네, 어떤 그렇죠. 작가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는데 그분은 그림책 작업이 조금 별로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별로냐 그랬더니 정말 현실 세계를 그리지 않으면 이거 왜 그렇게 했냐고 안 된다고 하신대요. 뭐 손이라든가 뭐 얼굴 색이라든가 피부빛 이런 것들도 정말 FM대로 해야지. 이게 아직까지는 그림책을 사주시는 분이 이제 애기 엄마 그런데 그분들의 이제 그 시선이 아직까지는 딱딱딱 뭔가에 딱 맞아야 되고 그런 문화가 있는 그런 게 있는 것 것 같아요. 같아요. 약간 다르면 네. 왜 다른지에 대한 이 그림책의 세계를 용납을 못하는 것 같아요. 하는 말이 그거 그렇게 그리면은 항의 들어온다고 어머니들한테. 네. 맞습니다. 뭐 보라색으로 약간 피부빛을 표현하면 왜 보라색이냐 그러고 뭐 그런데요. 그러니까 외계인도 초록색이어야 돼. 티피컬한 외계인. 약간 그런 식으로. 네. 그렇구나. 그런 느낌을 많이 원하신다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데도 있습니다. 이게 단추가 오른쪽 왼쪽 여자 옷 그러니까요. 왼쪽 오른쪽 왼쪽 다르거든요. 그게 이제 만화 하시는 분들은 그게 상당히 중요시 되거든요. 만화 하시는 분한테는 저는 이제 학습 옛날 만화요? 뭐 학습 만화나 학습 만화도 일반 그렇고 만화도? 일반 만화도 그런 거를 좀 따지는데 그러니까요. 뭐 그런 것까지 그것도 수정한 적 있습니다. 칼라로 다 들어가서 도장을 열심히 찍은 기억이. 저도 그런 것까지는 오면은 네. 조금 근데 이런 것까지 너무 답답해.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런 적 있는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의가 들어온다고 전화로. 근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요. 항의를 하시는 분들이 특별히 행동력이 좋으셔서 그런 거지 사실 대부분은 신경 안 쓴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그렇게 저도 그 그러니까 거기에 딱 네. 거슬리는 사람들은 전화를 해서 문제인 거지 대다수의 대중분들이 뭐 그렇게 이게 근데 왜 이게 아직까지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많이 그래서 써요. 눈치를 많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팔아야 되니까 그렇겠지만 근데 원 없이 그림을 하셨다니까 좋으시겠어요. 좀 이게 작가분들이 원 없이 작업을 많이 하고 또 그걸로 돈을 많이 버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더 그런 열린 마음이 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 앞으로 스타일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변하고 싶으신 거 그런 게 있으신가 아니면 뭐 도전하고 싶은 지금이야 이래치겠지만 아니 그냥 저는 지금 그림 그리는 게 지금 너무 재밌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체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리는 자체가 너무 재밌고 묘사하는 게 재밌고 그래서 섬세한 묘사. 내가 원하지 않는 거라도 그쪽에서 원한다는 거라도 잡고 있으면은 이렇게 몽롱해지면서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나도 그래야 되는데 하다 보면은 손이 저절로만. 재미가 있으니까 조금 더 그러니까 좀 잘하고 싶은 좀 잘 그리고 싶은 생각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나가다 보면 저거 그려봐야지 그런 게 있어가지고. 아직까지 10몇 년을 하셨는데도 그게 무슨 상관이죠? 왜요? 이님은 벌써 그리기 싫어요? 약간 좀 그런 시기는 없으세요? 하다가 전에는 정말 초창기에는 울 뻔 많이 울었다니까요. 이게 전 산에도 가서 여기서 굴러볼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니까요. 그런 시기가 없을 수가 없는데. 네, 그 슬럼프라서 전에 일이 없어가지고 진짜 얘가 있는데 일이 없는 거예요. 네. 갑자기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후배의 소개로 닭튀기로 갔어요. 다른 일도 하시면서. 예, 네. 그 주방에 이제 새벽에 이제 그러면 4시에 집에 오고 이거 진짜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시 그럼 그림을 한번 잘 그려보자. 내가 한번 신경 써서 다시 한번 그려보자 그래가지고 그래서 스타일이 또 이렇게 또 조금씩 좀 변하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씩 이제 계기가 확 오실 때마다 스타일을 이렇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림인 것 같아요. 그냥 계속 그러니까 뭐 슬럼프가 와도 그거를 뭐 다른 걸로 풀다는 건 솔직히 말이 안 되고요. 왜냐면 다른 걸 풀면은 다른 게 재밌으니까. 그림이 또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림을 그리면은 그냥 그림으로 슬럼프를 넘겨야지 안 그러면은 그 슬럼프는 더 오래 가는 것 같아요. 말씀이 좋은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거 있잖아요. 잘 치는 타자들 있잖아요. 예. 야구할 때 타자들이 잘 치는 타자들이 포즈를 그렇게 바꿔요.
그러니까 한 가지 타격 폼을 유지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쳤는데 계속 안 돼. 왜 맨날 내가 평생을 그렇게 쳤는데 공이 안 맞는 거죠? 그럼 포즈를 바꾼대요. 그냥 그 안에서 해결을 하네요. 그렇죠. 일에서 내 일에서. 그리고 내가 이거를 유지하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바꿔보고 그리고 내 동료들의 충고도 막 들어보고 이렇게 쳐볼까 저렇게 쳐볼까 손가락에 뭐를 낄까 뺄까 이런 것도 들어보고 그러니까 고집을 안 부리는 거예요. 작업하면서 이제 슬럼프에 빠졌던 걸 작업으로 해결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네. 그런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예. 주로 수채화를 하셔갖고 저도 수채화를 많이 해서 정말 반가웠는데요. 예. 반갑습니다. 예. 수채화 얘기를 좀 해볼까요? 예. 그 물감이라든지 붓 쓰시는 거 사실 미리 들었긴 했지만은 예. 보통 작가분들이 그렇게 좋은 거는 안 쓰시더라고. 너무 부담이 많이 돼서 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막 쓰면 소모되니까. 작가님은 네. 어떤 물감과 어떤 붓을 쓰시나요? 아 그거 정말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저도 진짜 많이 네. 듣거든요. 네. 페이스북으로도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네. 네. 궁금하시. 왜 궁금한지 전 잘 모르겠거든요. 아 저는 얘가요. 이걸 쓰면은 나도 마치 그걸 그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네, 느낌. 도구 네. 때문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네. 저는 그냥 신안 씁니다. 제일 싼 거. 밭을 얘가 좀 더 싸네. 그럼 그걸 사지. 뭐 비싼 거 안 써요. 그 신안에서 SWC가 아니고 신안 프로페셔널이라고 그거 쓸 거예요 아마. 예. 아 프로페셔널. 몇 색 쓰세요? 몇 색? 아니 그냥 보이는 대로 그냥 섞었으니까요. 색을 원색을 쓸 일이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다 만들어서 쓰세요? 아니 그러니까 섞어서. 그러니까 조금씩. 혼색해서. 예.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하셨던 그 그림의 느낌을 쭉 이어가는데 계속 색깔을 섞어서 이렇게 만드시겠네요? 그렇죠 색깔- 아무래도. 같은 색을 이렇게 동일하게 내실 수가 있군요.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나무인데 나무 무늬인데 좀 이렇게 번져서 이쪽은 약간 브라운이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이쪽은 반다이크 브라운이 좀 더 네. 들어간다. 네. 그러니까 무늬가 이렇게 생겨 있잖아요. 네. 네. 그럼 몰랐는데 다음 참에 그 무늬 나와요. 그러면은 저절로 되는 건가? 아니 그거를 또 이제 고민을 하죠. 아 여기서 이제 무늬를 맞추려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긴 하는데요. 네. 근데 혼색을 해야지 컬러링이 좀 촌스럽지가 않습니다. 네. 네,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이제 동일하게 내실 수가 있는 거죠. 아유 짬 있는데 짬에서 나오는 네. 바이브가 제가 짬을 있는데. 자꾸 무시했네. 그림은 엉덩이로 그리는 걸로. 붓은 근데 화홍 그냥 쓰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 화홍. 입시생의 친구. 1, 2, 3, 4, 5번, 6번까지 네. 이렇게 쓰는 것 같아요. 0번도 씁니다 가끔. 세피를 많이 쓰시네요. 0번은 얼마나 얇은 눈 거예요? 그릴 때 몇 털어 두 개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털이 몇 개 없더라고요. 예, 정말 작아요. 그거 콕콕콕콕콕 찍을 때 쓰시는 아니, 눈썹 같은 거 그릴 때 그런 거 뭐 가끔. 이쑤시개로 이렇게 찍어서 하신다거나 그렇게는 안 하세요? 이쑤시개가 더 굵을걸요? 그래요? 왜 그림을 망치려고 그러는데 큰일 납니다. 더 얇구나. 예, 종이는 어떤 거 쓰시나요? 수채화는 종이가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어떤 여러 가지 종이 써봤는데 작업하세요? 그러니까 각자 다 다른 것 같아요. 종이 그러니까 자기 스타일 뭐가 더 좋다 나쁘다가 없고 자기 그림 스타일에 맞는 종이 쓰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ROCG가 가장 편하고 딱 적합한 것 같아요. 그냥 이 종이의 장점 저 종이의 장점을 제가 원하는 장점을 두루 갖춘 종이 조금 비싼 종이 어떤 네. 장점이 있죠? 그걸 좀 디테일하게 말씀해 주시면. 어느 정도 수정도 되고 예, 종이가 튼튼해요. 예 수정도 되고 얘가 또 무게감도 있고 근데 발색도 어느 정도 나오고 몇 그램? 300g 300g. 예. 예. 무게감이 있으면 뭐가 좋아요? 그림이 이제 묵직해져 보이는 거죠. 그게 나만 느끼는 건가? 정말요? 두꺼운 종이에다 그리면 조금 더 이렇게 그럼요. 무게감이 보이고 예, 이게 먹어 들어가니까요. 물감이 종이로 이렇게 쓱 먹어 들어가니까 이제 얇으면은 그런 느낌이 그렇죠. 안 나고 예. 종이를 만약에 이렇게 구분해서 쓰면 예. 그러니까 그림책 작가분들은 보통 그런 종이를 많이 쓰시는 건가요? 300에 수정이 편하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RC를 쓰시는 수채화 좀 뭐랄까? 순수 회화 작가분들이 쓰시고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은 그렇게 RC 그렇게 많이 안 쓰는 걸로 알거든요. 비싸거든요. 네, 이게 한 장, 2절 한 장에 이게 7,000원에서 10,000원 정도. 10,000원입니다, 10,000원. 10,000원이에요? 네. 네. 꽤 비싸네요. 망치면 안 돼요. 그렇구나. 쫄깃쫄깃합니다. 이게 색칠할 네. 때마다. 이거 망치면 안 되겠네요. 네. 이게 그럼요.
작가님이 얕게 발라서 이렇게 좀 쌓아 올리시는 좀 어찌됐든 깔끔한 네. 채색을 또 하시거나 좀 더 이렇게 풍부하게 하시는데 이렇게 채색 기법을 하시는 뭐 나름의 이유가 있으시다면? 아니 그거는 제가 그냥 그렇게 하게 돼서 한 거지 뭐 따로 이렇게 목적이 있어서 그렇게 그린 건 아니고요. 그냥 작가님이 그런 저절로 기법을 만들어진 스타일이네. 예. 좋아하시고 이러니까는. 제 스타일이 이렇게 아카데믹하진 않거든요. 어디서 뭐 그런 기법을 가르쳐 준 듯이 뭐 학교에서 배우듯이 그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네. 하다 보니까 이렇게 저도 이렇게 하긴 따로 일러스트레이션에 대해서 배우신 건 아니니까요. 작업을 하시면서 익히신 스타일. 그리고 수채화도 솔직히 대학 가기 전에 입시할 때 배웠던 수채하고는 전혀 다른 네, 완전 다르죠. 네, 그렇죠. 완전 다른 수채하기 네. 때문에 네, 그렇죠. 입시 수채화로 입시 일러스트 수채화. 그리면 아유, 편집자 표정이 어떨까? 뭐 저기 해방둥이냐 모르겠죠. 학원 가서 걸어두라고. 그리고 그림 보면서 굉장히 궁금한 게 이거 한 장 그릴 때 도대체 얼마나 걸릴까? 이게 정말 궁금하더라고요. 궁금하네요. 그게 왜 궁금해? 너무 궁금하네요. 아니 너무 디테일해갖고 이게 마감이 2달에 한 권이라고 네. 하셨는데 그게 그렇다는 얘기는 이틀에 수정 스케치 빼면은 거의 뭐 하루 한 장 뽑는다는 얘기가 되니까요. 그렇게 해야 돼서 하는 건데요. 일단 그렇게 하면은 네. 디테일이 많이 떨어집니다. 솔직히 네. 얘기하면. 네. 근데 대신에 이제 편집자 모르게. 편집자는 눈치 못 채게. 그러니까 저만 아는 디테일들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제가 저 혼자서 막 빠져서 그릴 때는 막 얘기를 하면서 속으로 얘기를 하면서 작업을 해요. 아 여기에 뭐가 있고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소꿉장난하는 식으로 저는 작업을 하는 스타일이라서. 내가 만드는 디테일의 세계가 네. 있는 거죠. 여기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네. 이러면서 하나 더 넣어본다든지 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은 기한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딱 거기서 그 사람이 원하는 만큼만 딱 그려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개인 작업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것들이 좀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이상적으로 봤을 때 물론 개인 작업하면 1-2년 걸린다고는 얘기는 하는데 순수 이제 그림 딱 그리는 것만 뭐 아이디어 스케치 해가지고 뭐 네, 그림 그리는 시간만. 러프 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옮기고 이제 컬러링 다 해서 하면은 이상적인 시간은 일주일이면 정말 이상적인 시간인 것 같아요. 한 장에 일주일. 예, 그러면은 너무 아름다운 책이 막 나올 것 같아요. 아 이상적으로. 난 네. 깜짝 놀랐어. 그렇게 하면은 아이가 웁니다. 근데 배고파요, 일주일이면 네, 그러면서. 제가 작가로서는 정말 좋네요. 그렇죠.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딱 한 장 하는데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일주일 동안 진짜 좀 빡시게 자료 조사도 하고 정말 내가 그렇죠. 원 없이 네. 일주일이 딱 이상적인 것 같아요. 근데 현실은 현실은 빨리 해야죠. 현실은 하루 한 장. 하루 한 장. 그래서 아. 요즘에는 컴퓨터로 또 작업을 많이 하고 컴퓨터 작업이 또 빨리 할 수 있는 뭐 또 그런 게 됐는데 근데 그거는 저도 조금 생각이 조금 다른 것도 있는 게 저를 컨택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수작업이라서 저를 컨택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니크하니까 또. 예, 그러니까 제 그림은 전혀 유니크한 그림이 아닌데 유니크하죠. 안 하니까 사람들이 안 하니까 유니크해진 거지. 뭐 유니크한 오히려 그림은, 오히려 예, 아. 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쪽으로 좀 우리나라 네. 시장에서 유니크해진 거구나. 요즘에는 수작업 스타일을 많이 원하시던 것 같더라고요. 네, CG를 해도 약간 수채화 네. 효과를 내거나 그런 것도 네. 좋아하고. 그림책이나 아직까지는 수작업을 좀 원하시는 게 확실히 딱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여기는 뭐 동양화 느낌, 네. 이쪽은 수채화 느낌, 이쪽 컴퓨터 네. 작업 뭐 이렇게 좀 자기네들끼리 네. 이렇게 좀 나누는 것 그러면서 같더라고요.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 좋은 클라이언트와 나쁜 클라이언트 경험해 보신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으세요? 좋은 클라이언트는 합리적인 사람들이 좋은 클라이언트고 합리적이지 네. 못한 사람들이 나쁜 클라이언트죠. 근데 제가 만난 분들은 보통은 좋은 분들인데 합리적이지 네. 못한 분들이 계세요. 어떤 점이 비합리적이죠? 팔 내려달라고 그러는 사람들. 팔 올렸는데 팔 내려달라고. 달라는. 네. 근데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되게 큰 오류였다면서요. 아니 그런 것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계속 무턱대고 계속 바꿔달라는. 그 왜 바꿔야 됩니까? 그러면은 그 예를 들은 건데 네. 왜 바꿔? 이유가 논리적이지 않거나. 이유는 논리적이지 않죠. 이게 여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그냥 느낌이 느낌이네요. 그냥 팔을 내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러면은 그럼 진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정말 딱 한 줄로 줄일 수가 있구나. 비합리적인 사람들. 합리적인 분들은 예의도 밝아요. 네.
맞아요. 네. 아, 이게 계속 우리가 했던 얘기죠. 예. 처음 시작 컨택부터 예의 없었던 분들은 어쨌든 네. 좋게 안 끝나더라고요. 시작이 네. 좋아야 끝이 네. 좋다고. 저도 그래야 연말에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화도 그러니까 문자도 남기고 그러거든요. 그 생각 좋은 클라이언트는 이제 일도 처리하기 쉽고 돈도 많이 돈도 준다고. 많이 주고 그죠. 합리적으로 준다. 그 그림책 작가를 하면서 이제 후배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게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요즘은 사실 그림책을 뭐랄까 하고 싶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긴 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가끔 어느 정도는 있거든요. 어떤 마음가짐 같은 게 필요할까요? 그냥 프로 의식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작하시는 분이나 예. 저나 똑같거든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작가라는 프로 의식. 그러니까 돈 받고 일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선배라고 해서 뭐 할 것도 없고 뭐 후배라고 해서 뭐 나는 뭐 좀 뭐 이런 거 가질 네. 전혀 없이 그냥 네. 프로니까 프로 의식을 갖고 마감을 꼭 지켜라. 중요하죠. 예. 상당히 중요합니다. 마감이 흐리멍텅한 사람들은 일이 별로 없어요. 그죠. 예. 블랙리스트가 됩니다. 아, 프로 의식이 중요하다. 예. 욕 많이 먹는 작가도 마감을 잘 지키면 일이 잘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그렇죠. 예. 그거는 진짜 클라이언트도 마찬가지긴 하네요. 그러니까 사실 왜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예. 성격이 더러운데 일을 잘하는 사람이랑 일할래 아니면은 좋은 사람인데 예, 예. 일을 못하는 사람 일할래 그러면 일 잘하는 사람이랑 일하는 게 좋다고. 흐리멍텅한 사람들은 이제 일단 프리랜서로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제일 중요한 그거였죠. 시간 잘 네. 지키는 거. 작가님이 생각하셨을 때 내 그림의 장점과 뭐 혹시라도 단점 같은 게 있다면 장점이 별로 없거든요. 그림 자체가. 왜 여태까지 말한 게 장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또 발전한다는 느낌? 그냥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냥 1년 전 그림하고 지금 그림을 봤을 때 좀 모자라거든요. 약간 디테일이 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그런 것들을 느꼈다면은 제 예. 그림은 그때보다 작년보다 발전했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거가 장점일 수 있고 단점 같은 경우는 컴퓨터를 못 한다는 거. 그렇구나. 내 그 말은 즉 내 그림의 단점은 없다. 수작업으로서의 내 그림은 네. 단점이 없다. 아닙니다. 예. 왜 그러세요? 매장시키시려고. 근데 확실히 좀 유니크함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안 해서 그런 거라고 그렇죠. 하지만 네. 어쨌든 유니크함이 있고 섬세한 것도 뭐 네. 무기라면 무기랄 수 있지 않겠어요? 색감도 네. 너무 좋으시고. 아유, 감사합니다. 예. 손도 네. 나름 빠르신 것 같고 네네네. 그리고 일단 꾸준히 찾아주는 편집자가 있다는 거는 예, 마감을 잘 그것이 지키기 증명이 된 때문에. 거죠. 예. 마감입니다. 마감. 작가님은 일단은 좀 그 작업 만족도가 높으신 것 같아요. 직업 만족도? 네, 뭐 직업 만족도. 그 만족도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 전에는 많이 안 좋았었는데 많이 우랬죠. 그게 얼마 전? 언제부터?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 만족도가 좀 올라간 게. 이게 어떤 계기로 이제 그게 네, 바뀌었나요? 무슨 계기일까요? 예. 꾸준히 일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아 돈인가요? 그리고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게 이제 아이가 이제 학교 들어가고 처음에 좀 몇 달간 힘들었는데 아이랑 같이 할 수 있으니까 예. 시간은 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 잘 때도 일어나서 학교 가는 걸 보고 네. 그러니까 제가 아이를 안 보는 시간은 학교에 있는 시간 아니면 이제 학원에 있는 시간. 그게 작업 시간이 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때 낙서하죠. 아, 개인 작업 시간. 일은 이제 밤에 새벽이에요. 네. 나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오면 픽업해갖고 오면 같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또. 근데 그러면은 아이가 그러면은 학교에 간 동안 이제 개인 작업 새벽에. 시간이 생기네. 새벽에 작업을 하시는 그럼 거예요? 잠은 언제 주무시나요? 애 가면 학교 가면 짬내서. 예. 개인 낙서도 하고 그러니까 울기도 하고 잠도 자고. 그럴 때가 있었어요. 처음에 아이를 데리러 갔는데 아이가 운동장에서 놀겠다는 거예요. 처음에 초창기에. 네. 근데 아니 못 놀게 할 수는 없잖아요. 애가 네. 노는 게 일인데 처음엔 1시간 반 정도 운동장에 진짜 가만히 있었어요. 3월달에 추운데. 근데 다른 아줌마들은 막 서로 막 얘기하면서 있는데 저 네. 혼자 이렇게 멀뚱멀뚱 앉아 있었는데 어느 순간 저기 도서관에 학교 도서관에 가서 너 놀아 아빠 여기 있을 테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낙서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낙서를 하고 아니면 거기서 원고를 갖고 와서 일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랑 같이 있었던 뭐 멘트들 아이가 진짜 얼처구니 없을 때가 되게 많아요. 앉아 있길래 야 너 여기서 뭐해 바닥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왜 편한데 그러면 왜 앉아 있어 편하니까 그러면 정말 우문현답이네요. 그래 앉아 있어 그러고 나는 이제 들어가고 그런 것들
것들, 뭐 소소한 재미들이 있더라고요. 편하니까 앉아 있지. 네. 아이랑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느꼈을 때 그 직업 만족도가 정말로 상승 많이 하더라고요. 듣기만 해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개인이 쓸 수 있는 시간이 약간 규칙적으로 생긴 것과 같잖아요. 네. 그런 게 확실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그게 힘들다고 생각하면 힘든 거고. 학교 길에 데려다 주면서 생기는 그 짬 시간이 있고 애가 학교에 가거나 빈 내 시간이 또 있고. 그렇죠. 아무래도 누가 그걸 보겠습니까? 다른 직장인 아빠들이 어떻게 아이를 그러네요. 사교를 시킬 것이냐. 혹시 주변에 그 작가님들 중에 그 커플이 그러니까 부부 작가 예, 있습니다. 보시면은 뭐 어떠신 것 같아요? 뭐 어떤 케이스가 좀 있나요? 정말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왜냐면은 제가 처음에는 일을 그러니까 와이프가 이제 임신하고, 그러니까 회사를 관두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거의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지 제가 혼자서 외벌이였거든요. 네. 근데 일러스트레이터 외벌이가 그게 정말 만만치가 않은 고통과 번뇌의 순간들이. 그러니까 저는 제가 굶으면 되는데 이제 아이 같이 이렇게 있으니까 좀 우울하더라고요. 쪼이는 게 있으셔가지고 그렇구나. 네. 프리랜서의 숙명, 자영업자의 숙명인데. 근데 같이 와이프랑 같이 만약에 같은 일을 한다면은 뭘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이렇게 다 알 거 알고 그러면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 저도 하루 종일 같이 있어왔거든요. 그건 좀 그렇다. 근데 이제 같이 일을 하고 그러면은 금전적인 문제도 좀 어느 정도는 해결될 거고, 만약에 내가 개인적인 작업을 하고 싶다. 그럼 이해를 조금 어느 정도는 해줄 거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책주 좀 난 내고 싶어 그러면은 그래 그러면은 몇 달간 일 받지 말고 나중에 나 작업할 때 당신 일하고 그런 아름다운 멘트로. 작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느낀 점을 저희 이제 MC들이 짧게 해볼까요?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컴 작업을 거의 100%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작업을 하시는 작가님을 상당히 궁금해했고 그래서 작가님 작업도 보면서 느끼는 것도 많았고 저는 작가님이 작업 만족도가 너무 높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참 많이 배워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또 했고 확실히 그림 작업 자체는 작가님이 정말 꾸준히 이렇게 무거운 엉덩이를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그림에서도 느껴지고 작가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또 그만큼 그리면서 재미가 있다고 하셔가지고 정말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네요. 네, 저는 짧지만은 수채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사실 이거 수작업 도구들 얘기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는 이제 앞으로 만나야 될 분들이 좀 20대나 혹은 30대 초반의 젊은 작가분들을 많이 모실 것 같아서 사실은 홍원표 작가님, 홍원표 작가님이나 혹은 다른 이제 좀 선배 작가님들을 많이 좀 이렇게 모시고 싶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느 정도 연차가 쌓인 프리랜서 작가는 이제 어떻게 살게 될까? 그게 우리 작가들의 미래가 될 수 있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그렇죠. 또 많이 해주셨죠. 지금의 우리 모습에 물론 만족할 수 있지만 사실 선배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가 지금 작가들의 미래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가 이제 또 밑에 학생들의 미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현실적이거나 우리가 좀 볼드하게 들리셨을 수 있겠지만 그게 사실은 완전히 안 좋은 건 아니거든요. 저는 너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1, 2년 한 3, 4년 후에 저의 모습이 될 것 같아서 그런데 그게 모든 사람들이 일단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혹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뭐든지 뭐가 다 장밋빛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어떤 식으로 내가 또 관리를 해가면서 작가님이 계속 겸손하게 말씀해 주셨지만 작가님 사실은 관리 포트폴리오 관리도 잘하고 계시고 SNS도 꾸준히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하시고 편집자들 관리도 잘하시고 그리고 그림 내 스타일에 대한 그런 연구나 연습이나 그런 거 부지런히 잘 하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이렇게 옛날에 제가 이제 희님이랑 얘기하다가 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아이돌 시장 같은 것도 마찬가지인데 1%의 어떤
사람들을 보면서 막 쫓아가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사람이. 그죠. 우리 계단을 올라갈 때 맨 꼭대기를 보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바로 앞에 있는 것들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우리가 좀 프리랜서의 삶이 어두울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는 많은 작가님들이 있다는 거 오늘 김한희 작가님 모셔서 잘 들어봤어요. 작가님의 소감은 어떠신가요? 일단 죄송합니다. 저희가 꿈과 희망을 드려야 되는데 어둠에 아유, 좋은 시간이었어요, 정말. 아유, 근데 저는 어떤 작가님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런 식으로 좋은 말만 하는 건 사실 애들한테 거짓말하는 거라고. 네네, 근데 맞아요. 모든 직업이 다 그렇거든요. 저희도 저는 이제 디자인과를 나왔지만 디자인과를 나와가지고 막 네가 무슨 어디 미국의 무슨 디자이너 될 거지 이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사실은. 70%는 다 퇴사를 하시죠. 네, 그러니까 어느 분야나 약간 확실하게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그러니까 후배들, 학생들을 그런 식의 인도를 하지 거짓말을 하면서 이렇게 그러지 않거든요. 어떤 실험실은 꿈과 희망을 얘기해줘야지 애들이 들어온다고. 그 안 들어오니까, 그죠? 안 들어오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네. 작가님은 어찌됐든 그 안에서 재미있게 작업을 하신 또 작가님 중에 한 분이시고, 네네. 좀 더 길게 소감, 예. 네, 말씀해 주세요. 여기 불러주셔서 영광이고요. 저 부족한 게 많은데 저도 지금 계속 배워가고 있는 입장이지 뭐 제가 뭐 늙지는 않았거든요. 너무 늙었다고. 네, 그렇죠. 늙었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죠? 네. 그 예. 경력 같은 것이 우리가 유지를 하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들으시는 뭐 작가분들도 플랜 B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림이 다가 아니다. 그죠. 그림이 다가 아니다라는 네. 걸 좀 아셨으면 좋겠고, 그림 재미 없으면 그리지 마세요. 안 그리셨으면 좋겠어요. 재미 있게 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좋은 고맙습니다. 말씀입니다. 네. 네. 구구절절 다 맞는 말씀이시네요. 현실에서 그게 와닿아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저희 1팟은 격주로 금요일에 방송이 됩니다. 도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12월은 연말이라서 뭐랄까 했는데 저희가 방송을 좀 이렇게 쉬기가 못하니까요. 중간 점검처럼 청취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받아볼까 합니다. illustrlover@gmail.com으로 의견을 보내주시거나 우리 일사 카페에서 메일을 보내주시면은 취합해서 의견을 듣고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